이번 분은 그냥 치료가 필요해요. 치료가 좀 급선무인 상태고, 남편이 이런 아내와 사는 거를 책임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 부부는 진짜 아이가 없는 부부 같아 보여요. 아이 얘기가 없어. 그러니까 아이가 맡겨져 있다. 끝. 아이에 대한 그런 얘기가 거의 없어요. 그것도 참 이상한 일이지. 남편은 구원자 컴플렉스에 가까운 것 같아요. 애완견은 키우면서 아이는 못 키우겠다고. 물론 차원이 다르긴 하지만. 근데 일단 이 부부는 분석을 하고 뭐 비판을 하고 그러는 게 의미가 있나. 그냥 이거는 진단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 전 부부의 우리 모찌와 롱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비판을 했단 말이죠. 분석을 하면서. 그거는 그분들이 개선을 할 수 있고 또 그리고 한 부분에서는 굉장히 심성도 좋은 분들이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할 만한 거였지. 이분들이 뭐 나쁜 분이다를 떠나서 그냥 아픈 분들이니까 그냥 치료를 받아야 돼요. 일단 아내는 알코올 의존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일단 알코올을 끊고 저게 지금 알코올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인지 아니면 정말 그거가 아니라 경계성 성격장애라던가 뭐 이제 그런 쪽인지 그거에 대한 확실한 진단을 좀 하고 그거에 맞는 치료를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알코올부터 치료를 해야 그 아내가 기억을 못하거나 이런 게 뭔가 이 헬이 내가 분리된 그런 결과인지 아니면 알코올로 인한 블랙아웃, 필름 끊기는 건지 그거를 구분을 해야 돼 일단 그래서 어느 정도 알코올 의존을 없애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역대급으로 박하선 씨가 한 번도 완전 죄인이야 죄인. 이러지 않았었는데 박하선 씨도 어쩔 수가 없어. 이 각자가 역할이 있잖아요. 박하선 씨도 박하선 씨 역할이 있고 역할이 각자 있는데 아버지 때문에 바람났다는 거는 명분이죠. 근데 어떤 현상적 원인이 될 수 있죠. 근데 이제 현상에 대한 원인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뭐 쉴드 치거나 옹호하거나 그런 개념은 아니고 그냥 어떤 현상이 일어났고 원인이 이거다. 라는 거죠. 물론 이런 원인이 있을 때 무조건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 이 아내가 범죄자라는 건 아닌데 어떤 범죄자가 있을 때 이 범죄자가 탄생하게 된 원인이 뭘까? 라고 생각해보면 뭐 사회적 원인, 가족적 원인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개인의 기질 그리고 그 개인의 선택 결국 그 개인의 선택이지만 근데 이제 그런 원인들을 나열을 해보고 뽑아보는 차원에서 얘기죠. 아내가 가지는 어떤 충동성 그리고 자해 이런 것들이 경계성 성격장애의 그냥 증상 같아 보여요. 제가 웬만하면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이거는 상담사님을 찾아갈 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이 왔어야 되는데 남편분들 중에는 손 떠는 분이 있었는데 참 공교롭게도 손 떨 정도로 술 마시는 남자들은 여자 문제가 없었어요. 술이 된 여자든 하나만 했어. 유흥을 했던 사람은 있네요. 유흥이 좋다는 게 아니라 바람이 나가지고 그렇게 문제는 또 아니었지. 그리고 그 중에는 손 떨 정도로 술 마셨던 사람은 그 병무 씨, 캥거루 부부 그리고 셔틀 부부 남편 또 술로 유명했던 게 궁둥이 남편. 경계성 성격장애는 자아상, 대인관계 정서가 불안정하고 충동적인 특징을 갖는 성격장애입니다. 자기상이나 타인에 대한 평가가 일관되지 않고 변화무쌍하며 감정이 정상에서 우울, 분노 자주 오갑니다. 이로 인해 자의나 자살행위가 잦고 대인관계가 불안정하며 충동적이고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보입니다. 평생 유병률은 그래서 1.5%로 알려져 있으며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부분이 좀 겹쳐 보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기서 방금 머머님이 찾아주신 거지. 자기상이나 타인에 대한 평가가 일관되지 않고 상간남에 대한 이상화였다가 지금은 사기꾼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상간남에 대해서 굉장히 이상화시켰지. 아빠 같은 남자. 내 남편 정도로 아빠 같은 남자. 그랬다가 또 지금은 사기꾼. 남편에 대해서도 내가 바람펴 마땅한 나쁜 남편. 어쩔 때는 너무나 훌륭한 남편. 이상화와 폄하가 왔다 갔다 하고 있지. 그래서 나도 단정 짓는 건 아니에요.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우울과 알코올로 인한 일인지 이게 그쪽인지 이게 지금 모르겠어요. 그래서 알코올 치료를 먼저 해야 돼. 그러면 우울감만 남을 수도 있고 그러면 우울감을 제거하면 되는 건데 지금 아내가 보인 행태로 보면 지금 여기 모모님이 찾으신 내용이랑 굉장히 많이 일치하잖아요. 거의 그대로 설명이잖아 지금.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거죠 이건. 치료도 쉽지 않고 적극적으로 좀 치료에 임해야지. 경계성 지능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말만 비슷한 거예요. 술 문제가 있고 외도 문제가 있었던 사람 중에는 그 부부가 있었어. 배달일 하면서 아내 막 때리고 이랬던 젊은 분. 근데 그분은 손을 떨 정도로 술을 좋아하진 않았어. 유흥과 여자를 좋아했지. 예를 들어서 뭐 행실 부부도 손 떨 정도로 술을 그렇게 안 마셨어. 술을 토대로 뭐 유흥이나 이런 걸 좋아했던 거지. 막 술에 막 이렇게 했는데 바람까지 이렇게 되는 거는 좀 약간 지금까지 없던 조합이었던 것 같아. 이 부부의 등장이고요. 아내는 이제 술을 많이 마시니까 체중이 줄 수밖에 없죠. 원래는 남편이 오히려 이제 좀 체중이 좀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체중이 많이 줄었고
그러니까 둘 다 어떤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그 몇 가지 이제 체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급격한 체중 변화거든요. 근데 아내가 지금 체중 변화가 있어요. 근데 그게 단지 술과 안주 때문이냐, 아니면 지금 정서적으로 뭔가 더 문제가 생기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좀 잘 파악이 안 돼. 남편은 정말 지칠만 해요. 지칠만 한데 지친다 하면서 그 관계를 끊질 않아. 끊지를 못해. 뭐 아이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정작 아이는 다른 곳에서 살고 있고, 이렇게 되면 그 아이는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거란 말이야. 자식한테 헤어지는 부모 가정을 만들기 싫은데, 물론 이 부부는 이별하지 못할 거예요. 이 부부는 서로 노력하면서 살 거거든요. 그래서 아내는 빨리 치료를 받고, 남편은, 이거 참 답답한 얘기인데, 경계성 성격장애와 관련된 분들한테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이제 가족으로 두고 있는 분들이 하는 얘기인데, 그런 사람들이 걱정되면 의사한테 보내라.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하지 마라. 그냥 의사한테 보내라 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너무나 정답이야. 뭘 하려고 하면 안 돼. 뭘 하려고 하는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요. 그냥 전문가의 치료를 받게 해야 돼요. 만약 어떤 진단이 나오게 되면. 저 아내가 치료를 받으면 모성애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회복이라는 표현이 안 맞는 것 같아. 뭐가 있었어야 회복을 하지.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제 몸이 마동석처럼 근육질로 회복할 수 있을까요? 뭔 회복이야. 나는 애초에 마동석 같은 몸이었던 적이 없는데. 뭐 그럼 혹시 웃을 얘기가 아닌데 회복 개념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회복될 모성애가 지금 아내는 경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애초에 경험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3살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는 생존과 싸워야 했을 거고, 이 아내는 방치된다는 경험을 했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감, 실은 아이가 가질 필요 없는 건데 자해로 이어지는 자책감, 내가 가정의 짐덩어리다, 나 때문에 엄마가 재혼을 못한다, 나 때문에 엄마가 불행했다, 거기서 더 나가서는 나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생각까지, 자기가 없었다면 엄마는 행복했을 거야, 아버지는 돌아가시지 않았을 거야, 그런 막연한 죄책감이 생기고, 그래서 애초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더 장기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고, 그러면서 남성 어른에 대한 갈망과 복수심이 같이 있어. 이게 복수심은 정말 깊은 곳에 숨어있는 감정인데, 나를 두고 떠나간 배신에 대한 감정이거든요. 죄책감, 배신감, 갈망, 이게 다 섞여 있는 거지. 남자 어른에 대한. 아마 남편과 결혼할 때는 남편이 좀 노안이고 하니까, 지금 남편이 살이 많이 빠져가지고 좀 동안이 됐는데, 옛날 사진 보면 좀 노안이고 어른스러워 보이고 후덕해 보인다고 할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보였겠지. 근데 이 아내는 상대에 대한 이상화와 폄하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하잖아요. 이상화와 폄하가 왜 왔다 갔다 하겠어? 방금 마음속에 있는 배신감, 추앙, 갈망, 이런 게 다 있으니까. 결혼 9년 차. 와, 이 관계를 9년을 버텨왔어. 와, 대단하다. 신청은 아내가 했다고 하니까 진태현 씨가 놀래요. 네? 아내가 했다고요? 점수로 따지면 100대 0입니다. 진짜 거의 100대 0이야, 여기는. 애사진으로 바뀌는데 저 부부에는 집안이 커플 사진이 한바가지요. 이 남편도 아이에 대한 구원자가 될 생각을 안 하고 아내에 대한 구원자가 될 생각만 하고 있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남편이 아이를 어떻게 대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오질 않아가지고. 남편이 진짜 아이를 사랑한다면 아내는 치료받으러 보내고 본인은 육아에 집중을 해야죠. 근데 뭐 환경상 안 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진태현 씨가 100대 0입니다. 그러니까 박하선 씨가 네. 이런 경우가 있었냐고. 어쨌건 박하선 씨는 이 여자 출연자들을 위해서 항상 이렇게 쉴드를 치고 그런 역할을 열심히 해오셨던 분인데, 이번에는 못하는 거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어나더 월드다, 그렇게 두 분의 얘기고, 9년을 만났죠? 결혼생활 9년인데 남편은 34살, 그러면 25살에 결혼을 한 거죠. 25살 참 어리다. 군대 갔다 왔으면 대학교 다닐 나이잖아. 집에 애가 없어요. 애가 시댁에 가 있어. 부모님들이 키워주고 있고, 그리고 아내는 30살, 1살 어리군요. 남편은 반주하라고, 안주야, 아이를 위해서라도 치료받으세요가 의미가 없죠. 애초에 아이를 위해서 뭘 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경제성격장애 유명하다는 책 이름이요? 잡았다 네가 술래야, 이건가 보다. 연봉이 높은 엔지니어, 연봉은 7천에서 8천. 높은 편이죠, 굉장히. 이 나이에 이 정도면 지금 나는 솔로 나와도 되는데, 결혼을 안 했었다면. 두 사람은 이제 대학 동창이었고, 친구가 저 일하는데 남편을 데리고 왔다. 남편도 외모가 좋았었구나. 남편은 아내가 자기 스타일은 아니었고, 이때도 그렇게 어른스러워 보이거나 그러진 않았네. 남편은 그냥 모험생 스타일이었나? 항상 바르게 살아왔던 남편일까? 잘생긴 편이네. 아내가 다른 세계 사람처럼 보였나 보네. 타투도 있고. 그래서 저를 계속 좋다고 쫓아다녔던 걸로 기억한대. 싫다 해도 난 네가 좋으니까 그냥 만날 거다, 우리는 사귀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고백들이 먹히는데, 살아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에게 더 강렬한 고백을 했던 사람들이 나를 더 사랑했던 걸까? 그리고 그 사랑이 더 오래가는 사랑이었을까? 생각해보면 이제는 아니란 걸 알아요. 완전 불도저 같이 그렇게 대시를 했었고, 5번이나 차이고 만났대. 불도저 같은 플러팅의 결혼.
이전 사람들에게 받아봤던 느낌이 아니어서. 이게 이제 영화 속에서는 물론 현실에도 그런 분들이 있지만 뭔가 나와 완전히 다른 세계, 거친 세계, 아니면 내가 범접해보지 못했던 그런 다른 세계의 존재 들에 대해서 약간 환상을 품게 하는 그런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이 있어요. 희극지왕, 뭐 서울의 달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나와 다른 세계의 사람은 결국 다른 세계에 머무르고 그냥 쭉 살게 되는 경우가 참 많죠. 남편은 근데 내가 지금까지 만나봤던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끌렸던 거죠. 아내는 저랑 많이 상반되게 책도 잘 읽고, 아내가 책도 많이 읽었어. 자격증이 막 한식, 양식, 중식 자격증도 많고, 아내는 책도 많이 읽고 자격증도 많은 약간 취미 부자, 뭔가를 자꾸 증명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겠네. 요리로 자격증을 따는 거. 누구보다 엄마의 역할을 대신하고 싶었지만 엄마의 역할이 두려운 사람이었겠. 모순이 있었겠어. 방청객에는 여기도 새로운 또 국제부부가 나와요. 두 사람은 이제 2년 조금 넘었고 아내의 숙면을 위해서 각방을 쓰는 중. 남편 침대, 아이 침대, 아내 침대. 아내는 아이랑도 같이 안 써. 아내는 자기가 부모가 됐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지 않아. 아내는 자기가 부모이고 싶지 않아. 자기가 딸로서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다라는 생각에 대해서 결핍이 있기 때문에 딸로서 계속해서 존재하면서 그 결핍이 이루어지길 바라지 부모로서 자식을 보려고 하잖아. 남편에게도 내가 딸이고 싶지 다른 아이와 경쟁할 수 없어. 9년차 부부입니다. 아이는 이제 방학을 맞아 부산 친가에 놀러 갔다. 그러니까 이때 그냥 놀러 간 걸 수도 있을 거고. 어쨌건 아이가 자는 방은 아내 방이 아닌 거야. 남편은 아내가 잘 자고 있나 이렇게 보고, 그리고 화장실 청소, 현관 청소, 뭐 집안일, 가사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이랑 같이 쓰는 방인데 장난감이 진짜 조촐하다. 아이 물건이 진짜 별로 없는 것 같아. 애가 몇 살이었지? 애가 안 나와서 몇 살인지 모르겠네. 주방 남편, 육아 남편, 청소 남편, 빨래 남편. 남편이 아내에게 바라는 게 뭐냐면 아내가 사람답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 아내가 하는 거는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올 때 하원차에서 받는 거 정도. 하원차에서는 받네요. 그러니까 남편이 일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 그건 해야겠지. 그래서 뭐 아이 하원도 10%는 된다고. 아내는 먹고 자고 그냥 곰 같대. 겨울잠 자는 곰.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이 13시간. 이거는 진짜 기본적으로 이거 치료 받아야 돼요, 아내. 말을 못 하겠어. 꼭 치료를 정말 받아야 되는지 아닌지 좀 확인하기가 좀 어렵죠. 나는 어쨌건 온라인이고 단편적인 장면 보니까 어려운데 가서 일단 몇 가지 진단 받아보시고 일단 당장 확실하게 치료 받아야 될 거는 알코올 의존증 부터는 치료를 받아야 돼요. 우리 다른 그 알코올 문제가 있던 남자분들 몇 분 있었거든요. 궁둥이 남편, 셔틀 남편, 그리고 또 그 캥거루 남편 이런 분들 다 치료 받았을 거야. 여기도 받아야 돼. 여기가 어떻게 보면 더 심하다면 더 심한 정도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셔틀 남편은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었고, 그리고 캥거루 남편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치료를 받아야 돼서. 왜냐면 거기도 좀 목숨의 위험이 지금 당장 아니겠지만 그분도 치료 받아야 돼. 여기도 치료 받아야 돼. 이분도 손 많이 떨어요. 술잔을 제대로 못 따라. 그리고 자기가 했던 행동이나 이런 걸 잘 기억을 못 해. 충동적이고 기억하지 못하는 거. 그게 알코올 때문인지 아까 말했던 그런 장애 때문인지 아무도 영상으로는 알 수는 없죠. 13시간 자고 일어나가지고 여기서 물을 드시는데도 손을 많이 떨어요. 자기가 김치 잘라줄까? 남편은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아내를 사람답게 하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하는데 만약 알코올 의존으로 인한 문제라면 그걸로 치료를 받는 거고, 경계성 성격 장애면 그것도 본인이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냥 치료받게 해야 돼. 원래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거나 사랑한다면 의사에게 보내라 라는 말이 있어요. 원래 있어. 심한 우울증의 여자분들이 연애를 쉬지 않고 하는 걸 종종 보는데요. 남자들은 무슨 심리로 어떤 마음으로 사귀는 걸까요? 일단 그 심한 우울증의 남자 중에도 연애를 쉬지 않고 하고 싶은 경우가 있는데, 심한 우울증의 남자는 연애를 쉬지 않고 하기에는 받아주는 여자가 상대적으로 좀 적어. 물론 남녀가 기본적으로 우울증에 시달리는 그 비율도 좀 기본적으로 좀 다르고, 그래서 일단 남자는 하고 싶어도 못한다라는 면이 좀 있고요. 그리고 성별 차이도 있고 우울증 자체의 발병률 차이도 있고,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애를 하는 동안 이 사람에게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이 사람이 없을 때 내가 비참하고 내가 굉장히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거를 잠깐 잊어. 그래서 이 사람한테 계속 확인하려고 들어. 그리고 이 사람이 나한테 좀만 아닌 것 같으면 이 사람한테 계속해서 그런 부분을 공격하든 아니면 뭐 자기를 비하든 자기 스스로를 공격하든 나를 공격한으로 상대를 통제하든, 그렇게 내가 기본적 정서가 우울한 감정에서 벗어나려고 하죠. 그게 결국은 관계 중독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술 같은 거에 중독되는 것도 평소에 기분 좋다가 마시면 중독 안 돼요. 근데 술을 안 마시면 불행해. 이러면 중독되는 거거든요. 내가 연애를 안 하면 불행해. 내가 가치 없는 인간이야. 난 사랑받지 못하는 인간이야.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께서 말을 해주고 그래야 내가 그나마 가치 있는 인간 같아. 아버지가 딸을 사랑하지 않아서 일찍 돌아가신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막연한 생각이 있어. 사랑받아 본 적이 없다라는 생각.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막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그쵸?
원래는 남편 입장에서는 야식이었겠죠? 근데 아내 입장에서는 안주내화가 됐네요. 그런 여자와 사귀는 남자들 몇 가지 케이스가 있죠. 일단 그 여자가 여자니까 사귀는 케이스.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갈 곳 없으니까 사귀는 거고, 여자니까, 여자가 나를 좋아하니까. 두 번째는 내가 이 사람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자존감의 상승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사람, 내가 이 사람을 돌보고 있다라는 그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 그리고 내가 아니면 이 사람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책임감으로 이어지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들이 어떻게 조합됐는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이 남편도 그런 것 같아요. 책임감과,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그런 믿음, 그리고 처음에 시작은 어쨌건 나를 좋다고 하는 여성이니까. 이 부부는 지금 결혼한 지 9년 된 부부인데 뒤에 사진들이 굉장히 특이하네. 아이 사진은 없고 부부 사진들이 더 이렇게 부각돼 있네. 상당히 특이하네. 아내는 부모가 되기보다 자신의 3살 때의 가정,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그 부분을 되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크죠. 부모가 된 어린 시절을 겪는 남자들이 저렇게 되는 걸까요? 가능성이 있죠. 근데 꼭 무조건 부모가 된 어린 시절을 겪었다, 그건 아니고, 부모가 된 어린 시절을 겪은 사람도 누군가의 부모가 되지 않으면 자신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할 테니 자꾸 누군가의 부모가 되는 시도를 자기도 모르게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부모와가 연관이 있는 것 중에 하나일 거는 같아요. 일단 아내는 집 정리를 안 할 거예요. 지금 뭐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이게 보면 남편이 아내를 공개적으로 너무 이렇게 안 좋게 보지는 않길 바라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앞에서도 보면 아내가 그래도 이렇게 아이 데리고 오고 이런 게 한 10%는 된다, 그런 걸 보면 지금 아이를 거의 못 키우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왜냐면 진짜 이상하거든. 지금 저 뒤에 애 사진 하나 없이 이 두 사람이 결혼한 지 지금 1, 2년 신혼도 아니고, 1, 2년 신혼 이어도 저렇게 꾸미는 집이 있고 안 꾸미는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혼이면 이상한 것도 아니고 한 3, 4년 이 정도 이상한 건 아닌데, 근데 애도 키우고 있고 10년을 살았었는데 저렇게 지금 액자 같은 거를 소파 뒤에 놓는다고? 애가 저 액자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고 하는데 쉽지 않거든. 저 사진 속에 내가 나야, 아내는. 아내가 손을 엄청 떨어요. 이게 사진이어서 잘 안 보이는데, 그래서 육아가 가능하지가 않을 거야. 하루에 13시간 잔다고 했잖아요, 아까. 하루에 13시간 자고 손을 엄청 떨고 술을 마시고, 그리고 월요일마다 상간남을 만났었어요. 아니,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애를 어떻게 키워? 애가 위험해. 지금 내가 한 말이 정말 거의 뭐 한두 문장 말한 건데 이것만으로도 이미 역대급이야. 아픈 분이고, 이거는 좀 이숙해면서 본격적으로 케어를 해서 입원 치료를 먼저 좀 받으시고, 남편도 아내에 대해서 선을 긋고 본인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버려야 돼요. 본인이 할 수 없는 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것도 하나의 어떤 불행 중 하나야. 인간이 할 수 없는 한계가 있거든요.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의 불행 하나하나 보면서 그걸 가지고 괴로워하면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우리가 부처님 아니고 예수님 아니란 말이야. 세상에는 사슴은 여전히 사자한테 잡아먹힐 거고, 누군가는 가난하고 불행하겠지. 어쩌겠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살아야지. 그러다 보면 조금이라도 나아지겠지 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할 수 있는 걸 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남편은 아내 치료받게 하고 선 긋고 자식한테 지금 줄 수 있는 최대한의 행복을 줘야지. 그게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아내에게 뭔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 지금 여기서 이제 술을 계속 드시면서 무조건 1일 1수를 하고 있어요. 술을 안 마시면 괴로울 거야, 아마. 마음이, 정신이 괴로운 게 아니고 그냥 괴로울 거야. 손이 떨리는 게 뿐만이 아니라 저런 분들은 술을 끊잖아요? 환청, 환각 증세가 나타날 수가 있어. 이 아내도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입원 치료를 받아야 돼. 입원을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환청 얘기 들린다고 얘기했었지. 그러니까 그런 상태라니까. 몸이 막 가렵고 막 소리 막 들리고. 그래서 입원을 해야 돼요. 남편이 7, 8천 받는 능력자예요. 그 알코올 중독은 양보다 주기에 더 영향을 받아요. 매일 마시는 게 소맥 대여섯 잔. 그래서 결혼 전부터 그렇게 이제 술을 항상 마셔왔고, 남편은 이제 애초에 술을 안 먹는, 완전히 다르게 살아온 사람이죠. 맥주 한 캔도 못 마시는 남편. 술 없이는 하루도 못 사는 아내. 보통 출근하면 한 오후 3, 4시가 되면은 술을 마시기 시작한대요. 술시가 되면 손이 떨리는데 굉장히 심해요. 그래, 이거는 지금 금단 증상이거든. 맥주 피처 2병, 소주 2병, 둘둘이군요. 규칙적으로 하나 보네. 와. 그래서 컵을 못 잡을 정도로. 그러니까 남편은 뭐 지금도 기억 안 나? 뭐 어제 기억은 안 나고? 뭐 기억을 못 해? 그러니까 기억을 못 해요. 그러니까 블랙아웃이 너무 심하게 온다라고 했는데, 이게 블랙아웃인지 해리 증상인지 지금 봐야 돼요. 그래서 술을 끊고, 아니 내가 물론 여기서 뭐 대단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 거고, 저게 진짜 블랙아웃도 있겠지만 블랙아웃만 있는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술 마시면 기억이 그냥 통째로 사라지는, 이건 그냥 너무 오래됐대.
아니 술 마시면 기억이 사라지고 이런 분이 그렇게 외도를 하시고 그렇게 위험하게 너무 충동적으로 살거든요 지금. 그래서 엄청 오래전부터 그래서 아내가 저 피처를 한 손으로 못 달아요. 손이 떨려서. 이혼하고 상간남이랑 살았으면 좋겠다고요? 상간남이 그렇게 안 살죠. 상간남은 애가 있는 돌싱이거든요. 그러니까 외로우니까 일주일마다 한 번씩 만날 수 있는 여자가 필요할 뿐이에요.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이 뭐야. 그 남자는 이 아내를 인간으로서 존중하지 않아. 그러니까 상간남이어도 그래도 정이 있고 사랑하고 그럴 수 있거든요. 서로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남자는 이 여자의 가정, 인생 아무것도 배려하지 않아요. 인간으로 보지 않아. 도구로 볼 뿐이야. 그래, 아내가 경계성 성격장애일 수 있다고 하는 그 몇 가지 요소 중에 인간의 기능적 사용이라고 할까? 너는 아빠 같은 존재, 너는 남편 같은 존재, 너는 나한테 다정한 역할, 너는 이렇게 나누거든. 근데 그 남자는 이 아내분을 정말로 딱 도구로만 보고 있어요. 도구로만 보고 있으니까 자기가 소송 걸릴 때만 엎드리고 여기서 다른 거는 야 집에 가서 이렇게 얘기해 하고 왜냐면 월요일날 만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외로움을 해소하는 거. 저 아내도 남편을 존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개념이 아예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아내가 그러면 누구를 존중할까요? 이 아내는 자기 자신도 타인도 아무도 존중하지 않아요. 존중하는 법을 모른다고 봐야 돼요. 존중이란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 세상에서는 남편을 존중해요. 상간남도 존중해. 그런데 그게 개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왜 결혼했냐고? 사랑받을 것 같으니까. 영원히 사랑받고 싶어서. 그런데 돌싱남을 만나니까 저 사람한테도 사랑받고 싶어. 아빠 같은 사람. 나보다 14살이나 많은 아빠 같은 사람. 사랑받고 싶어. 남편은 어느 순간 집에 남편이 돼버렸잖아요. 기능이 바뀌었잖아. 다시 또 그렇게 뜨겁게 나를 사랑해주는 아빠 같은 남자가 또 필요해. 남편은 상간남한테도 예의를 나름 갖추던데요. 심리가 뭐예요? 좋게 말하면 착한 사람인데 나쁘게 말하면 틀에 갇혀있는 사람이죠. 예의 바른 틀. 이런 규칙을 준수해야 돼.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 내가 받은 게 있으면 갚아야 돼. 그 규칙에 얽매여 있는 몇 가지 가능성을 보자면 부모와의 과정 그리고 도덕에 대한 과도한 주입, 그냥 주입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얽혀있지 않았나. 부모와 도덕에 대한 과도한 주입이라면 조부모 손에 큰 케이스들이 많기는 한데 뭐 알 수 없죠. 그러면서 여기서 술을 마시는 이유를 제가 불면증이 너무 심해서라고 하는데 불면증이 심해가지고 술을 저 정도로 마신다고? 그리고 저 정도 마시고 13시간을 잔다는 게 앞뒤가 맞냐고. 본인은 맞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뭐든지 다 합리화를 해버려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거는 뭐 이렇게 얘기를 통해서 저걸 깨고 들어가고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진단을 하고 치료할 부분들 치료를 해야 돼. 하긴 아이를 시댁에서 봐준다고 하니까 시댁에서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겠지. 그래서 대학교 때부터 계속해서 술을 마셨다. 아내분의 세상에서는 남편 같은 사람이 유니콘 같은 존재였겠죠. 술을 끊어본 경험이나 노력을 한 적이 있냐? 그냥 안 먹어본 적은 있대. 끊기 위해서 안 마시고 자니까 이제 얘기했구나 여기서. 안 마시고 자니까 환청이 계속 들려가지고 이거 금단 증상이에요. 그냥 알코올 중독 금단 증상 찾아보면 뭐 선망 증상 뭐 해서 막 해가지고 나오는 거에 그냥 이거는 뭐 이 아내가 굉장히 특별한 일을 겪은 게 아니라 그냥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될 정도면 이제 심각한 상황이긴 하지. 이거 무당 부부랑 나왔으면은 뭐 다른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겠네. 그래서 대학병원 갔더니 그게 감금 시스템이더라고요. 감금이라고 표현하지 말고 입원이라고 해줘. 본인은 입원 치료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거예요. 휴대폰을 들고 갈 수가 없더라고요. 휴대폰, 노트북 반입 안 되고 뭐 들고 갈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감금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애를 볼 수가 없어요. 그것도 아니고 그럼 전 죽을 것 같아서 포기했죠. 왜 죽을 것 같을까? 상간남과 연락을 못하니까. 이 정도면 아이를 위해서 입원 치료하시죠. 씨알도 안 맥혀. 상간남도 지금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도 아내가 과연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 알 수 없어요. 상간남 소송을 안 하게 하기 위해서 이 아내가 상간남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 근데 또 아내 성격과 지금 상황상 뭐 그런 연기를 하고 있을 것 같지는 않긴 한데 근데 이거는 치료 받아야 돼요. 이건 입원 치료를 하지 않으면 이 아내가 지금 뭐 10년 넘게 그렇게 해오던 일을 그걸 뭐 어떻게 멈춰. 아내가 의지력이 강한 사람도 아니고 의지를 발휘할 만한 대상도 없어요. 의지력이 없잖아요. 지금 뭐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뭔가 의지를 가져본 적도 없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뭐 다른 남자를 안 만나겠다. 그 남자에게 이용만 당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것도 끊어내질 못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안 돼요. 입원을 안 하면 안 돼요. 여기는 단호한 사람도 될까 말까 하는 건데 중독을 끊어낸다는 게. 그래서 아내는 술하고 약을 또 이게 같이 먹어.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수면제, 우울, 불안, 이게 항불안제, 진정제 술이랑 먹고 이걸 이렇게 되면 이 안에 버티지를 못해요. 뇌랑 내장이랑 이런 데가 뭐 어디라고 막 찝질 않아도 이건 어떡하냐 이거. 저거를 처방을 받으면 뭐하냐고. 술을 계속 저렇게 마시고 있는데 위험하죠. 그래서 아내는 그냥 이때까지 사람이 좀 바보가 되어가는 느낌?
그냥 바보 같긴 해요. 지금 상간남한테 이렇게 당한 거나 이런 걸 보면, 그걸 당하면서도 상간남을 계속 지키려고 했던 이런 걸 보면 진짜 바보 같아. 뭐 자기 애에 대해서야 뭐 아무런 감정도 없고 책임감도 없다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치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어떻게 치지? 아무튼 그렇다고 쳐요. 뭐 이 아내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그래 아이는 없다고 쳐봐. 그래도 일단 아내의 삶을 생각해도 지금 상간남이나 지금 이 생활 패턴은 안 되잖아요. 술만 저렇게 먹어도 사람이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건데, 지금 금단 증상이 저렇게 심각하게 나타날 정도의 사람인데 약이랑 술이랑 같이 때려 붓고 있으니 저게 뭐 거의 실험 수준이지. 이렇게 되면 아내는 술이랑 약이랑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저는 만약에 그렇게 죽을 수 있다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요. 평생 아내는 의미 없어요. 공허함. 나중에 그거 한번 찾아봐요. 경계선 성격 장애 그 체크리스트 찾아보면 막연한 공허감, 인간에 대한 어떤 기능적인 거, 그리고 또 충동성, 이런 것들이 너무 아내랑 겹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뭐 우리가 진단할 입장은 아니고, 이런 것들이 또 과거에 우리 채널 분석적으로 생각해보면 부모로부터 이어진, 아버지가 3살 때 떠나면서 스스로 가지게 되는 막연한 죄책감, 그리고 버려졌다는 생각, 나 때문에 엄마의 인생이 망쳤다, 아빠가 세상을 떠났다는 그런 막연한 죄책감이 나는 사라져야 되는 존재 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계속 부정하면서 평생을 살아왔고, 그래서 사랑받고 싶어 미치겠어. 그래서 막 사랑받고 나는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거를 누군가가 말해줬으면 좋겠어 미치겠어. 스스로는 자기 자신을 없애버리고 싶어. 내가 없었으면 내가 그래도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사랑하는 우리 엄마 행복할 테니까. 얼굴은 기억 안 나지만 날 사랑해주신 좋았으면 아빠가 계속 살았을 테니까. 그래서 내가 사라졌으면 좋겠어. 세상에서 나만 없으면 된다는 생각을 계속해. 그러면서도 두렵고 또 사랑을 너무너무 갈망해. 갈망하니까 남자를 계속 만나고, 뭔가 계속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남자를 만나고, 그들에게 어떤 기능적인 것을 요구하고, 그래서 초반에는 엄청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고, 이 사람이 내 안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면 또 새로운, 또 사람에게 새로운 기능을 또 얘기하고, 그런 일들이 보일 수 있지. 그래서 오히려 더 좋을 것 같대. 이게 아이를 가진 엄마가 할 사고방식은 아니죠. 아이를 낳으면서 깨닫고 배운 게 거의 없다고 봐야죠. 자기가 제일 괴롭긴 하겠어요. 가해자면서도 엄청 괴로운 거죠. 약간 괴롭다기보다는 행복한 적이 없다에 가까운 것 같아요. 아이한테도 유전되면 어떡하냐고. 그래도 이 남편 자체가 성실하고 기질이 나쁜 사람 아니니까 아이는 좀 다르게 크겠죠. 여기 뒤에도 결혼사진이 있네. 이것도 현실과 이상의 괴리라는 측면이네. 그러니까 인생이 재밌기만 한가? 알코올 의존증은 출산하고 나서 1, 2년 후부터, 출산하고 나서 1, 2년 후부터? 아내는 대학교 때부터라던데? 그때는 뭐 육아 번아웃이 왔대. 아내는 자기가 사랑받는 딸이고 싶었지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고 싶지 않았거든. 사랑을 갈망하면서, 근데 내가 엄마로서 역할을 수행하다 보면 그 부분이 회복이 되는 게 사람 정서인데, 그래서 참 이게 세상의 원리라는 게,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행복이 와요. 그 사람 현실의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 이런 게 힘들 수 있겠지만, 어쨌건 노력하다 보면 그 사람의 정서가 안정이 되고 성숙해지는 경험을 하면서 똑같은 고통을 겪는 삶이어도 그 사람의 삶은 가치가 있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착하면 복이 온다의 차원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이 아내는 그거를 배우지 못했죠. 그때 아이가 3살 때 번아웃이 왔대. 그냥 아이가 보기 싫고, 그래서 아이 보는 게 힘들어서 안 되겠다고 나가 살아야겠다고. 근데 아이 보는 게 힘들어서 나가 살아야겠다고 했잖아요. 저 나가 살아야겠다고 했다고 말한 그 전에 남자가 생겼어요. 그래서 나가 살아야겠다고 한 거야. 겸사겸사. 정확히는 겸사겸사가 아니겠지. 그게 더 큰 목적이었을 수 있겠죠. 아니 3살짜리 애를 두고 내가 육아 번아웃이니까 나 집 나갈래, 나 나가 살래, 바람 피는 남자를 만나는 거야. 근데 술 안 먹고 외도 안 하고 딸처럼 남편한테 땡깡만 부려도 되는 거 아닌가요? 딸처럼 살고 싶으면 철없어도 선은 지키고. 남편이 바라는 게 딱 거기까지죠. 그렇게 되면 진짜 남편은 지금으로선 더 그 이상 바라지도 않지. 남편은 그걸 또 허락해줬어. 별거 하는 걸. 힘들어하는 아내를 위해서. 이게 잘못된 성격이에요.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야. 독이 깨져 있으면 독을 수리하러 가야지, 독에 계속 물을 부으면 안 돼. 거기에다가 계속 물을 붓고 있으면 본인은 축날 대로 축나고 거기는 물이 차오르지 않을 텐데. 그래서 힘들어하는 아내를 위해서 별거를 허락한, 별거는 경주에서 일하는 가게 근처로 집을 얻었고 차로 30분 거리, 일하는 가게에서 남자를 만났어요. 거기서 조금 더 편하고 자유롭게 만나게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게 되는 장소가 된 거죠. 아이가 그렇게 어리지 않네요. 이제 좀 크네요. 그래서 육아 혼자 하기 힘들지. 남편은 엔지니어고 열심히 일하고 하는데, 자식이 남자든 여자든 뭔가 조금 다른 세계의 사람이고,
그렇게 좀 내 자식은 공부만 해온 떡똑똑인데 얘가 데리고 온 이성은 문신도 있고 막 머리도 염색하고 막 세상 더 많은 경험을 한 그런 신비롭다고 느낄 한 번도 경험치 다른 세계의 사람, 그러면서 또 애정 결핍까지 있어가지고 모성애 부성애를 자극하는, 그래서 엄마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할래 했을 때 이번 이숙햄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래 이것만 보고 가, 이것만 보고 가. 꼭 이렇다는 건 아닌데 일단 보기는 해. 일단 보고 3년만 좀 지켜봐. 이게 어떻게 보면 딱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 주말에 하는 것도 아니고, 아내는 지금 저렇게 술을 계속 마시고 제정신이 아니니까 아내는 나가가지고 상간남하고 그렇게 만나고 있고, 남편은 여기서 혼자서 아내가 집을 나가버리니까 부산에서 아이는 시댁에서 봐주니까 왔다 갔다 하고, 그거를 매주 반복을 했었는데 8월에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아내가 병원 갔다가 퇴원한 날 술을 먹고, 퇴원한 날 또 술을 먹어가지고 약 먹고 잠들었다가 나 바람 피우고 있어라고 이실직고를 해버렸어. 근데 아내는 이제 필름이 끊겨갖고 그것도 기억을 못해. 약기운에 그 얘기를 뱉으니까 상간남하고 대화 여태까지 쭉 지우다가 이날 못 지운 거야. 저런 것도 이제 상간남이 체크를 계속하면서 지우라고 했겠지. 못 지워가지고 걸렸어. 휴대전화 검색에는 모텔이 검색돼 있고, 톡 지우라고 이렇게 꼭 꼬박꼬박 얘기하고, 이 상간남이 이게 철저하시구만. 톡 지우라고 했는데 여기서 냉 해놓고 안 지웠네. 그래서 알게 된 거죠. 누군지 알아가지고 전화를 했대. 실장인가 봐. 같이 일하는. 근데 실장인데 명칭만 붙어있는 거지 실제로는 지금 뭐 돈도 500만 원이 없어가지고 빌려가고 할 정도니까 뭐가 없는 사람이겠지. 이런 상황에서도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상당히 이것조차도 예의 발라. 실은 뒤에서 막 다 알게 되고도 막 소리 지르고도 들어가세요 약간 이러는 느낌이 좀 있어. 뭐 했냐고. 뭐해요? 놀다 왔지. 모텔 가셨죠? 막 여기서 발뺌을 하거든요. 난 그냥 놀다가 데려다 준 거밖에 없어. 논 거는 또 부정은 안 하네. 같이 있었지만 모텔은 안 갔다는 식으로 둘러대는데 뭐 이걸 누가 믿어. 계속해서 발뺌하고, 나 여자친구도 있어. 왜 그래? 알만한 사람이. 여자친구가 실제로 있었을지도 모르죠. 여자친구가 실제로 저 상간남이 있었든 없었든 이 아내는 이래저래 이용당한 거예요. 근데 스스로는 이게 사랑이라고 믿었겠지. 그리고 상간남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게 나이도 14살이나 많고 밀당도 잘하고, 그리고 이 아내를 채워주지 않아요. 채워주지 않기 때문에 갈망해. 정서적으로 채워줄 것 줄 것처럼 안 채워줘. 그렇기 때문에 갈망해. 기본적으로 지금 이런 아내 같은 분은 혼란형 애착에 개왕권이 붙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포랑 애착 회로가 동시에 도는데 이게 극단적으로 세게 돌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혼란형 애착 정도가 아닌 거죠. 그러면 어떻겠어? 이 사람을 갈망할 때는 이 사람이 신격화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기 시작하면, 관계에서 이 사람이 어떤 존재가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 사람에게 또 공포심이 밀려와. 내 사람이다 생각하면 공포심이 밀려와. 다른 데서 채우려고 해. 근데 상간남은 안 줘. 채워주지 않아. 채워줄 것처럼 행동할 뿐. 밀당이 들어가. 그래서 채워지질 않아. 14살이 더 확실히 연륜이 있군요. 아 이거 힘들다. 근데 여기서 막 계속 얘기하는데 그냥 다 발뺌하고 끝까지 발뺌하면서, 그리고 상간남은 여자친구 없었대. 그냥 발뺌하려고 여자친구 있다고 했다고 하는데 그건 알 수 없지. 아내는 진짜 기억을 해내야 되는데 진짜 기억이 안 나요. 아 참 아내는 진짜 전문 기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절실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핸드폰이랑 노트북 못하면 죽을 것 같다니. 아니 진짜로 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더 큰 괴로움과 후회가 밀려올 수 있어. 일단은 맑은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 그러려면 술을 끊어야 그 다음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부분 치료 들어갑시다. 뭐가 나와오지. 일단 뭐 알 수가 없는데. 아내는 진짜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이래저래 기억 안 나는 게 너무 많아. 아니 핑계 아니에요. 진짜 기억 안 날 거야. 왜냐면 아내가 지금 뭐 환청이랑 그런 선망 증상 있는 상태거든요. 술 끊으려고 하면 있는 정도로 지금 술 의존이 높기 때문에 기억 안 날 가능성이 높아요. 게다가 아내가 가진 게 만약 성격 장애로까지 만약 간다면, 그러면 어떤 해리 증상이 오고 있을 수도 있어. 술만이어도 충분히 기억 안 날 수 있어요. 그만큼 지금 문제가 큰 것 같아 보여요. 근데 아내는 내가 절대 먼저 얘기 안 하고 남편이 유도신문을 하지 않았을까. 매주 월요일에 만나서 술을 마셨으니까. 그렇게 근처로까지 이사를 해가지고 갔는데 그때는 자주 만났나? 아무 생각 없이 붙다가 힘들어. 아 나도 힘들어. 근데 아내도 고칠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아내도 의지를 가지고 나온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방송에서 다 까고 있겠지. 그래서 어떻게 만났냐? 아내가 주방에서 일을 했는데 척하면 척 이런 느낌. 14살 많으면 40대 중후반인데 식당에서 일한 경력이 있고 하니까 잘해 보였겠지. 주방에서 일하는 남자, 자기가 생각했던 어떤 그런 자상한 아빠 같은 느낌이 들었겠지. 나이는 이제 14살이 많고 아이를 키우는 돌싱. 너무나 아버지로 여길 수 있을 만한 여지가 많네요. 그래서 아내가 계속 아빠 같았다 하거든요. 근데 그건 말이 안 돼. 뭐 당연하지만 아빠 같은 마음, 아빠를 갈망하는 마음이라는 건 이해해요. 그런데 아빠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외도까지 했다라는 거는, 그거는 본인이 선을 넘은 건데, 또 아내가 그런 충동 제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말을 하면, 아니 저번에 그 모찌룽지 부부는 그렇게
비판을 하시더니 왜 이 아내는 심하게 말씀 안 하시나요? 이 부부가 더 문제가 없나요? 아닙니다. 아닌 거 알죠? 왜 그런지 알 거야. 이제는 이거 이렇게 설명을 안 해도 알 거야. 지난번에 모찌룽지 아내는 제가 이렇게 막 비판을 하면서도 그래도 심성이 착한 분입니다라고 내가 몇 번 얘기했었어. 거기는 어쨌건 힘든 일을 겪고 성격적으로 좀 피해의식이 있고 뭐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지, 여기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에요. 장애가 몇 가지가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장애가 최소한 한 개 이상은 있는 사람이에요. 문제와 장애는 어떻게 다르냐면 그 문제는 해결하면 그만이야. 장애는 해결이 안 되는 게 장애예요. 그 문제가 지속되어 있는 상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상태가 장애인 거거든요. 물론 그것도 물론 치료하고 할 수 있겠지만 보통의 경우 자동적으로 해결된다거나 마음을 달리 먹으면 해결이 된다. 그게 아닌 거야. 이 아내는 그냥 마음만 달리 먹는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지난번에 모찌룽지 그 부부에서 아내는 마음을 달리 먹으면 해결이 돼요. 기본적으로 심성이 나쁜 사람이 아니었거든. 심성도 착하고 남편도 잘 만났고 마음만 달리 먹으면 달라져. 여기는 안 돼. 여긴 마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튼 그 남자분이 굉장히 마음에 드시고 자상하고 섬세하면서 위로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만약 그 14살 많은 그 상간남도 이 아내를 책임지라고 하면 책임지지 않아요. 근데 책임 없는 쾌락이 돼 있는 상태예요 지금. 이 아내가 만약에 상간남하고 1대1의 관계였다면 못 버텨요. 이 아내도. 어쩌면 지금 남편 같은 사람을 위하겠지. 그 상간남도 일주일에 한 번 그 시간만 딱 할애하면 되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거야. 이 관계를 유지하는 거야. 상간남은 이 아내를 전혀 그리고 사랑하지 않아요. 아무런 배려하지 않아. 자기의 위안만 급급할 뿐이에요. 자기 파괴적 공격성이 이런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원래 이런 일들에 있어서 충동성이 저는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결국 자기 파괴의 행위고 그게 부모에 대한 복수심에서부터 출발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무튼 상간남이 잘해줬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웃긴 말을 해요. 상간남이 잘해줬어요. 남편보다 잘해줬어요 해야 바람피는 게 맞잖아요. 근데 남편만큼 잘해줬어요라고 그래. 이게 나는 진짜 이상한 말이야. 상간남이 잘해줬어요. 남편만큼 잘해줬어요. 이렇게 말하는 바람피는 사람 난 처음 봤어. 물론 근데 이거는 뭐 아픈 분이니까 그렇긴 하긴데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데 남편만큼 잘하는 사람을 누가 그런 정도로 바람펴요. 남편보다 훨씬 잘해줘야 바람피는 거지. 남편만큼 잘해주는 걸로 바람피는 사람이 어딨어. 보통은 남편은 해주지 못하는 걸 해줬어요. 남편과는 달랐어요. 보통은 이렇게 말을 해요. 최소한 그렇게 명분이라도 세워. 근데 아내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남편은 깔 게 없나 봐. 그 잘해주는 걸로는. 근데 내가 봐도 그래요. 남편이 지금 뒤에서 보면 아내 입장에서 남편 문제가 몇 가지 나오는데, 그러니까 남편의 삶을 생각해봤을 때 문제지 아내한테 하는 걸로는 지금 뭐 그렇게 큰 문제라고 보이지 않아요. 지금 아내가 지금까지 해온 거로 비교를 해봤을 때 남편은 아이도 케어에 일주일 내내 돌봐. 그 상간남은 돈 받으면서 일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모습,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걸로 챙기는 모습, 자기 애 챙기는 거지. 완전히 다른데. 같이 만나는 시간으로만 따져도 곱하기 7인데 7. 남편의 그런 착한 성품이 아내를 더 악화시킨 건 아니겠죠. 악화까지는 아닌데 남편의 착한 성품은 본인을 갉아먹을 거예요. 그걸 착하다고 표현하면 안 될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남편은 아내를 바꾸는 걸 목표로 한다면 본인을 갉아먹을 거야. 아내는 치료받지 않는 한 이런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 충동적인 일을 저질렀을 거고 부모로서의 자신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다고까지는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이런 일은 벌어질 수 있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남편이 저런 성품이어서 아내가 술 마시기 시작하고 남편이 저런 성품이어가지고 그렇게 충동적이었던 건 아니거든. 남편이 다정해서 더 심해진 건 아니고 그건 있어요. 남편이 다정해서 그 남편으로 선택한 거야. 남편을 두고 또 남편은 그렇게 다정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또 아빠를 찾아 헤매고 아빠에게 사랑받는,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동안 그 사람이 어쨌건 성적으로 아니면 만족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본인이 사랑받는 기능을 한 거잖아. 그러면서 또 그 안에서 행복감이 잠깐이나마 오고 그러면 그게 중독이 되는 거죠. 아이가 가정에 오면 어떻게 되냐고요? 여긴 그냥 어떡하냐. 아이 오면 이 집에 아이가 있다고 상상해보면 어떡하지? 아내가 아이 오기 전에 빨리 잘 치료받아야겠죠. 그럼 저 남편도 저런 여성이 아니면 만족 못할까요? 아니죠. 그건 아니지. 남편은 이 아내에게 선택당한 거죠. 남편은 여성을 보는 그런 안목이 없었고 지금 상간남 봐봐. 이 아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솔로였잖아요? 절대 안 나가가요. 몰라. 이 상간남이 어떤 남자인지 모르겠지만 여성을 좀 알고 연애도 해보고 이런 사람이어서 이해도가 있고 여자를 잘 알면 이 아내가 솔로면 안 나가가. 이 아내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거든요? 문제가 있어. 그래서 내 손에 두고 할 수 있고 결핍이 심한 거를 알아. 그래서 딱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관계를 맺으면 내가 손바닥에 둘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 아내가 만약 나랑 1대1 관계가 된다.
하면 감당 안 돼. 그래서 상간남이 딱 자기가 가장 좋은 위치에서 딱 그 거리 감각을 굉장히 잘 지키고 있어. 거의 복서야, 복서. 딱 여기까지다. 이 거리. 책임지는 게 진짜 이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정서적인 책임. 그래서 안 갔을 거야. 그러니까 만약 이 아내가 그랬다면, 근데 아내가 그걸 모르지.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 근데 사랑하면 누가 돈을 빌리고 남편한테 그러겠어. 그리고 이 아내도 남편과의 관계가 불행했어. 예를 들어서 남편이 나를 무시하고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아이를 육아하는데 나를 도와주지도 않아. 근데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사랑하게 됐어. 그러면 진짜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 참 힘들었겠다. 다른 방법도 있었겠지만 오죽 힘들면 그랬겠냐라는 마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아니 근데 남편만큼 잘해줬대잖아. 남편만큼.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남편이 나한테 잘해줬다는 얘기예요. 남편만큼 잘해줘서 만났다니까? 남편이 나한테 잘해줬어. 남편이 더할 나위 없이 잘해줬어, 심지어. 그런데 정했다는 거니까 이거는 뭐 여지가 없죠. 그냥 환자의 충동적인 선택이었다고 봐야지. 근데 이 아내가 남편이 그래도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아서 다행이죠. 남편은 친구 같은 자상함이고 거기는 좀 아빠 같은 자상함. 기능적 구분을 하고 있죠. 상간남은 아빠 같은 자상함. 그러니까 이 상간남이 보면 확실히 어른이어가지고 14살이나 많은 사람이어가지고 일도 탁탁탁 센스 있게 하고 이런다고 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좀 능글능글하고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도 잘하고 막 그러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아빠 같은 자상함, 친구 같은 자상함, 뭐 동생 같은 자상함이 나타나면 또 만나냐고. 처음엔 장난이었는데 이제 좀 진지해졌다. 그래서 만난 지는 1년 반. 그래서 여기에 이제 타임라인에 하나가 더 들어가는 거죠. 상간남과의 외도가 시작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2달 후에 별거로 나갔어. 1년 만에 집으로 돌아왔어. 그러면 이 1년 2개월 동안 아내는 외도하고 있는 상태였어. 근데 이 외도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남편만큼 잘해주는 상간남을 만난 거야. 전에 뭐 가출 부부 있었잖아요. 뭐 2년간 가출했다가 들어온. 거기는 남편에게 당한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아내가 외도를 자백을 하고. 그래서 여기는 그냥 같은 외도여도 이쪽 외도는 이상한 외도예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 차라리 가출부부 아내는 그래 남편과의 관계가 힘들었지. 그쪽에 가서 사랑받지는 못했겠지만 남편을 사랑하지만 괴로웠고 어떤 부부는 뭐 남편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고 등등의 이유가 있지. 근데 여기는 뭐 남편만큼이라고 하니까 여기서도 아니 쉬고 싶어서가 아니고 자유롭게 만나고 싶어서 아니었냐. 그건 아니었다고 하는데 겸사겸사? 네 겸사겸사. 인정이 빨랐어. 남편은 아내가 외도 자백을 하고 나서 한숨도 못 자고 출근하고 그 집안을 다 엎었대. 아내 외도를 알았으니까 그랬겠지. 출근했다가 도저히 못 견디겠어서 왔겠지. 그 일로 9년 만에 처음으로 화냈대요. 원래라면 지금 아내의 나이에서는 아이를 키우면서 어느 정도 회복의 단계로 진입을 했어야 돼. 본인이 아이를 열심히 키웠다면 그게 참 우리의 뇌가 좀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결핍이 자기 양육을 하면서 아이가 없어도 그렇게 스스로를 양육하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양육하면서 그런 부분의 결핍이 해소가 되거든요. 근데 이 아내는 아이도 있었어. 남편도 있었어. 아내에게는 그런 좋은 기회들이 있었는데 이런 기회가 없는 사람들이 힘들게 자기 양육해가면서 자기 스스로 성숙해지려고 하는 건데 아내는 지금 이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 기회를 다 발로 차버린 거야. 그쵸? 사랑을 갈망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 9년 만에 처음으로 이걸로 처음 화낸 거면 남편도 참 화나 이런 거 내본 적이 없는 사람이지. 아이에겐 미안하지만 육아로 저도 좀 회복이 됨. 그러니까 그게 자동적으로 얻어지는 보상 중에 하나죠. 근데 본인이 부모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있어. 내가 사랑받아야 되는 아이라고만 지금 생각하고 있어. 사랑을 주는 법을 모르죠. 사랑을 받는 법도 몰라. 그래서 남편이 또 털어놓으라고 하니까 다 털어놨고 남편이 막 상간남 소송도 걸고 다 할 거다 막 이렇게 하니까 소송을 말렸어. 야, 아내 이 소송을 말리는 것만으로도 참 답답하겠는데 어쨌건 상간남 소송 포기 조건으로 다시 만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고요. 하지만 술 마시면 계속 생각나. 그래 둘이서 한 사랑이면 뭐 그럴 수 근데 이게 지금 혼자 한 사랑이야 거의. 상간남이 이 아내를 사랑했을 것 같지 않아요. 물론 이거는 그냥 알 수 없죠. 알 수 없는데 지금 상간남이 대하는 이런 모습 보면 그래 보이진 않아. 그래서 술만 마셨다 하면 남편이랑 싸워. 상간남 보고 싶다고. 야, 이게 남편이 제정신을 유지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이게 남편도 점점점 망가지는 거야, 정신이. 이 아내에게 선택받은 후로 남편의 정신은 같이 고통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죠. 취하기 전까지는 안 하는데 제정신일 때는 안 하네. 술 마시면 컨트롤이 안 돼. 그렇잖아도 아내가 만약 그런 아까 이렇게 의심했던 그런 상태라면 그렇잖아도 충동성이 높을 텐데 거기다 술까지 마시고 약을 먹으면서 또 술 마시고 그러면 충동 제어가 안 되죠.
그래서 남편한테 그냥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그냥 보고 싶었대. 이건 진짜 영화로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영화면 좀 이해가 되려나? 1년간 밖에 있다가 집에 돌아와서 친구도 다 잃었고 만날 사람도 없다. 밖에 나가서는 뭐 친구 만났나? 밖에 나가서도 뭐 친구를 안 만났을 것 같은데. 잃을 친구가 1년간 밖에 있으면서 있었나? 상간남하고만 시간을 보냈으니까 친구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애초에 잃을 친구는 없었던 걸 수도 있잖아요. 친구 만나는데 남편이 뭐라고 했겠어? 월요일만큼은 상간남을 만나게 해달라. 그 사람이 월요일에 쉬니까 그냥 한 번씩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얘기 좀 나누고 그렇게 해달라 라고 요구를 했네요. 근데 이 아내도 제정신일 때 이런 부탁을 하진 않을 거예요. 술을 마시면 완전히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니까 기억도 못하고 충동 제어 안 되고 그리고 아이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남편이나 상간남에게 고백을 하거나 가사조사 중간에 자리를 박차고 나간다거나 끝나고 술을 사러 갈 때도 아내가 뭔가 강하게 결단 내리는 듯한 모습들이 있는데 의지나 결단력이 있는 거 아니죠. 잘 생각해야 돼요. 결단력이라는 건 뭔지. 결단력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난 다이어트 하겠어 결단했는데 거기서 막 아니야 난 근데 지금은 이번 한 번은 맥주에 치킨을 먹겠어 하고 편의점으로 결단력 있게 뛰어가가지고 치킨을 탁 사가지고 와서 결단력 있게 한 방에 탁 털어 넣었어. 결단력이에요? 결단력이 아니에요. 이건 결단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건 충동적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그건 충동 제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내가 이 사람에게 끌리고 사랑받고 싶다고 하니까 가서 사귀읍시다 하는 거야. 이건 결단력이 아니야. 충동적인 거지. 예를 들어서 결단력이랑 아내 행동이 뭐가 다르냐? 결단력은 방향성이 있고 그 결단이 미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판단이 있는 거예요. 충동성은 그 행동이 결단력이 있어 보일지 몰라도 충동성은 방향성이 없어요. 왜냐면 그 순간에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딱 결심하고 바로 행동하는 게 결심이라는 건 방향성이 있을 때 결심인 거야. 그래서 이거는 결단력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만 보고 오해할 수 있죠. 그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그건 결단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자기를 파괴했다가 남편을 파괴했다가 또 자기의 어떤 것을 충족시키려고 했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남편이랑 이혼하게 되면 이 아내는 그렇겠죠. 그래서 아내는 상간남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쇼를 했대요. 상간남을 만나고 싶어서 난간으로 올라가서 그 사람한테 전화하라고 난간에 매달렸어 이미. 그러니까 아내는 자기 목숨보다 상간남이 소중하거든요. 자기 목숨의 가치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상간남에게 사랑받는 게 중요해. 근데 또 상간남이랑 예를 들어서 관계를 가잖아요. 남편 보고 싶다고 할 거야 또. 이 아내는 그 순간에는 상간남을 못 본다면 나는 없어져도 돼 라고 생각해요. 진짜로 그 순간엔. 그게 충동성이거든. 그래서 남편이 상간남한테 전화를 해줍니다. 아내가 정말로 남편이 구해줄 걸 알고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 순간에는. 아내는 그렇게까지 뭐 계획적이고 그러진 않아. 여기서 전화를 했어요. 와, 이건 남편 입장에서는 이런 일을 겪고 남편 이혼해도 제대로 평범한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 남편도 극복 혹은 치료, 혹은 회복 등등의 뭔가가 이제 필요하게 돼버렸어요. 이런 일 겪어서. 남편도 더 이상 평범한 삶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결혼을 떠나서도 아내와 이혼을 하고 뭐 다른 사람을 만나서 사랑을 한다고 해도 이제 남편도 평범하지 않아, 이제. 아내에게 선택당한 것이 남편 불행의 시작이었던 거죠. 물론 아내가 남편을 선택한 것도 남편이 그런 자신에게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를 아내도 어느 정도 알았기 때문이겠지만. 그래서 여기서 남편이 전화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좀 불러달랍니다. 이 와중에도 존댓말 꼬박꼬박 하고 있죠. 심심해서 못 만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남편은 이제 그런 경우는 아닐 것 같고 계속 불안해할 것 같아요. 누구를 만나도. 스스로 극복을 해나가야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남편한테 전화 걸어달라고 한 다음에 오빠 나 데리러 와. 여기서는 이제 상간남이 상간소송이나 이런 게 걸리면 안 되니까 왜 옆에 있는 사람을 힘들게 하냐고 이러면서. 근데 또 아내가 여기서 막 한 번만 와달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애원을 하거든요.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죠. 남편이 아내한테 굉장히 잘못해왔던 사람이 라면 뭐 그나마 술 취해가지고 정상 참작을 좀 해보겠는데 남편은 잘해오던 사람이에요. 네가 그러면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되냐 뭐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막 아내가 소리를 지르거든요. 근데 아내는 그 통화했다는 게 기억이 안 나. 그렇죠. 기버 중에 망하는 케이스. 그래서 아내는 나도 마음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고 이 사람과 인연을 끊으면 끊었지 억지로 갈라서게 만드는 남편이 미웠어요. 박하선 씨 표정. 이거 진짜 어디서부터 내가 쉴드를 어디까지 쳐야 되나 이거 지금 고민이 많죠. 그래서 그 사람과 좋은 오빠 동생 사이로 남고 싶대. 그래 뭐 1년 반 오래 만났으니까 이 아내가 믿는 그 남자는 좋은 사람일 테니까. 근데 내가 그 사람과 좋은 오빠 동생으로 지내고 싶은데 남편은 싫어하니까 누가 좋아하겠어. 일주일에 한 번도 못 보게 하는 건 뭐 하루하루가 괴롭다. 그래서 뭐 어떻게 그 사람이 아닐 수 있는데 이게 아내는 그 상간남과의 이미 행복
됐잖아요. 이 아내가 이러는 게 아까 말했던 대로 아내는 많은 것에 중독되기가 쉬운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인생이 공허하기 때문에 무언가가 그 공허함을 잊게 해주고 사랑받고 있다라는 감정, 아내는 그 사랑에 대한 갈망, 그게 공허로 이어져 있고 그게 어떤 막연한 죄책감과 인간에 대한 배신감, 두려움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공허하고 불행해. 그래서 무언가가 그걸 잊게 해주면 그거에 중독돼 버려요. 그래서 이 아내는 처음에는 남편하고도 중독되는 방식으로 만났을 거고 이 상간남하고도 중독되는 방식으로 시작이 돼버렸어. 경계선 지능장애가 아니고 경계성 인격장애, 경계선 지능장애랑 경계성 인격장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냥 제가 경계성 성격장애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었다. 그래서 한번 진단을 받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뭐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저 남편은 저 아내를 못 놓는데 못 놓을 거면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남편은 황당하지. 아니 왜 그 사람인데 너는 나한테 미안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내는 미안해하고 있고 그래서 최대한 연락 안 하려고. 그러니까 아내는 이게 술 못 끊잖아요. 뭐든지 중독되기가 되게 쉬운 사람이거든. 그래서 중독 증상 비슷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에 중독된 사람은 술 못 마시게 하면 화내거든. 아주 세게 화내거든요. 이것도 비슷한 거지. 최대한이 아니라 아예 연락 안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걸 매일 그리워하고 있어. 그래서 이 남편도 진짜 참 이게 답답한 게 본인이 미칠 것 같고 못 버티겠다고 해가지고 월요일만 만나겠다고 해가지고 그냥 허락을 했답니다. 월요일 만남을. 근데 저거를 허락을 하고 허락을 받으려고 하고 이런 게 참 그렇게 또 만났대요. 월요일에 만나러 갈 때 이게 제정신이겠냐고 이게 남편이. 저런 일들로 남편도 망가지는 거예요. 지금 남편도 아마 지금 멘탈이 많이 문제가 생겨 있을 거야. 두 분 다 어느 정도 치료를 받아야 될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에 남편이 외도하면 아내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극단적인 자해를 하겠지. 그래서 몇 번 보내줬냐? 그래서 2번 보냈대. 그래서 캠프 입소 기준 한 달 전까지 보내줬어요. 한 달 전까지 해서 2번을 벌써 갔어. 남편 마음도 지옥이지. 그리고 그 상간남도 지금 이 아내가 다 걸려가지고 그 남편이 나한테 통화도 몇 번 했는데 그런 상황인데도 지금 만나러 오면 만나. 친구로 지내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서장훈 씨도 진짜 근본적인 질문에 왜 계속 사시는 거예요? 왜 계속 사는 거야? 아니 애절하게 찾으면 보내주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못 가요. 갈 수가 없어. 그 남자가 뭐 같이 살기를 하겠대 뭘 하겠대. 그렇게까지는 안 원해요. 그 남자가. 근데 이 정도면 접어야 되는 게 맞죠. 안 접어. 이거는 서서히 끓는 물에 개구리가 물론 개구리도 좀 뜨거우면 나오겠지. 근데 아무튼 우리는 뭐 대충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지금 거의 그런 수냐. 처음부터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남편도 자기가 계속해서 매물 비용이 커지고 있으니까 어느 순간 발을 못 빼. 그래서 최소한의 얘기했다면 정리하고 자유를 찾아라. 그래서 남편은 그 내용까지 다 들어봤대요. 그렇게 상간남과의 아내의 통화 중에 여기서 상간남이 계속해서 아내를 조종하는 듯한 통화가 있거든요. 남편한테 계속 연락이 와? 뭐라고 와? 일단 만나라고 했으니까 다음 주에 만나도 돼. 라고 상간남이 벌써 만나라고 했으니까 만나도 돼. 같이 통화할 때는 이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네 남편이 자기가 지금 컨트롤이 안 되니까 만나야 한다 얘기할 때까지 기다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상간남도 아내가 정상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난리를 채워서 뭐 이렇게 얘기할 때까지 기다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간남도 보면 조금 잃을 게 없는 삶을 살아오신 사람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1년 넘게 만나 어쨌건 뭐 정도 들고 그래서 허락 받았으니까 그냥 있으면 돼. 아무튼 그렇대요. 그러면서 통화 내역은 또 완전히 지워. 그러니까 뭔가 경험은 많은데 잃을 게 없는 사람. 이 상간남도 상당히 좀 충동적인 사람인 것 같죠. 그러니까 이게 둘 다 충동적인 사람이 만나가지고 말 그대로 그냥 충동이 해소하고 있을 뿐이지. 이 사람들이 뭔가 속이 깊고 생각이 깊고 결혼 생활 이외에 어떤 누군가를 만나서 뭐 사랑을 하게 되고 이런 스토리가 아니란 말이야 지금. 그래서 아무튼 뭐 이 내용 이해하실 건 없어요. 그냥 작전을 짰어. 아내한테 막 할 말까지 정해주고 이제 그래야지 남편도 나를 믿거든 막 이러면서 오빠가 전화를 하면 무슨 얘기했냐 물어보고 월요일 만나서 얘기하자 이러면 되는 거죠. 아무튼 막 그런 이야기들을 지시하듯이 들려주고 아까는 막 같이 있을 때는 그러면 네 가족은 뭐가 되노 막 이렇게 했잖아요. 뭐 지금은 딱딱 이렇게 지시하고 있잖아. 참 그래서 월요 만난 이야기가 남편 입에서 나오게 해라. 그렇게 해서 남편 입에서 나오게 해가지고 다시 만나게 했어. 근데 이것도 남편도 이게 뭐냐고. 저런 말에 아내가 놀아놨어. 그러니까 이 남편도 아내를 뭘로 보고 있는 거예요? 대등하게 안 보고 있는 거야. 어디선가 조종당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사실이긴 한데 내가 얘기했던 거 그대로 아내한테 전화해가지고 네가 시켰잖아. 아니에요. 아내가 선택한 거예요. 여기서 상간남한테 실컷 소리 지르면 뭐 하겠어. 아내가 대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안 나오지. 아내를 보내지도 않았을 거고. 상간남이 시켰다고 하냐? 미쳤냐 너? 이렇게 나오겠지. 아니에요. 남편도 아내를 내가 돌봐줘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놓지를 못해요.
남편 34, 아내 33. 그러면 상간남은 47이구나. 그러니까 막 원하는 대로 만들고 명령이란 명령은 다 하고. 그러니까 이게 상간남한테 이렇게 하는 게 아내를 동등한 인간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기는 하고, 그래서 결국 못 놓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막 상간남은 내가 끊어냈잖아요. 그러니까 막 여기서 남편이 그나마 소리쳐 막 안 끊어냈잖아. 씨. 내가 분명히 했지. 얘 정신상태 오락가락 한다고. 누가 이따위로 계속 질질 끌려고 얘기했어? 하면서 막 소리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소송하겠다고 하니까 이 남자가 미안합니다. 진짜 그러면 안 됩니다 하면서 갑자기 막 또 빌어. 이럴 거면 와서 남편한테 얘기를 하고 만나지 않았어야지. 근데 진짜 이 소송은 진짜 좀 봐주세요. 그래서 뭐 아무것도 없다고 막 하면서, 아니 이 남편 마지막 통화 끊을 때도 되게 참 이 남편 어떤 사람인지 좀 알 것 같은데, 더 이상 참을 수도 없고 봐줄 생각 없으니까 그렇게 알고 끊습니다. 갑자기 예의 발라. 기본적으로 예의가 발라. 근데 남편은 여기서 상간남에게 조종당해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의 외도였다고 하잖아요. 그러기에는 아내는 집을 나갔다니까요. 집을 나가서 1년이나 밖에서 지냈다니까. 상간남하고 일주일에, 그때도 아마 한 번 만났을지 일주일 내내 만났을지 모르겠는데, 밖에 나가서 1년간 살면서 그 남자와 시간을 그렇게 보냈는데 판단력이 항상 흐려져 있었을까? 판단력이 흐려서 한 거는 아니라고 봐요. 판단력이 흐려져서 남편에게 말했지. 판단력이 흐려져서 남편한테 상간남을 불러달라고 했겠지. 그런데 판단력이 흐려져서 외도를 지속했다랑은 달라. 근데 남편은 아내를 내가 돌봐줘야 되는 가열인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람보다 부족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 사람은 스스로 그랬을 리가 없어. 얘는 내가 챙겨줘야 돼. 내가 하다 보면 괜찮아질 거야. 계속 이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애는 아니에요. 이렇게 아내를 무시하는데 아내한테 애를 맡기나? 물론 무시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남편의 문제라면 문제인데, 이걸 문제라고 하기에는 아내는 진짜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게 맞아요. 판단을 못해. 기억도 못하고. 근데 남편은 지금 본인부터 좀 현실적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지금 이게 본인이 계속해서 쏟아 넣을 상황이 맞나.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두 분이 헤어져라 그런 건 아니야. 아마도 헤어질 수도 없을 거고, 헤어져서도 안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좀 보면. 결국은 이 안에서 어떻게든 해결을 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냥 치료야. 치료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도 남자가 오히려 문제 아니냐. 셀프 가스라이팅 하고 있다. 그러니까 누가 놀아나, 본인이 직접 시작한 걸. 그래서 남편 생각에 아내는 조종당하고다. 현실 부정 상황이죠. 놀아나고 있는 거다. 놀아나고 있는 부분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내의 선택이라니까. 아내가 그 상간남을 만나면서 굉장히 행복했다니까요. 결핍이 또 해소가 되면서 중독이 됐었어. 참 남편도 고집 세다. 그러니까 아내가 선택했겠죠.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이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서는 그 사람 연락 먼저 안 오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아내가 성질을 내. 네가 만나라고 해놓고서 왜 만나지 말라고 하냐고 성질을 내. 그래서 그 상간남 잊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 잊지는 못하겠지. 근데 이렇게까지 솔직한 걸 보면 지금 이 아내는 정말로 큰 각오를 하고 바뀌겠다는 생각을 하고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뭔가 어떤 계기가 있겠지. 이 아내도 진짜 이 남편의 아가페적 사랑, 그거라고 이렇게 좀 포장하고 싶진 않은데, 아무튼 고집센 바보 같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미련한 이런 거에 뭐 마음이 좀 움직인 건지. 아내가 그래요. 근데 상간남 알고 있을 거다. 소송을 내가 막은 거 알고 있을 거다. 남편은 상간남 소송을 포기했어. 마지막 배려래. 이 남편의 마음속은 죄책감도 있을 거예요. 남편도 내가 잘못해서 아내가 바람폈나? 그러면서 또 배신감이 들겠지. 어떻게 나를 배신하고 바람을 필 수가 있지? 내가 남자로서 가치가 없나? 삶이 공허해지고. 아내가 겪고 있던 삶의 고통을 남편이 그대로 지금 편한테 옮겨왔죠. 공허함, 죄책감, 배신감, 그리고 이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다는 갈증, 갈망. 지금 아내가 평생 앓고 있던 게 남편한테도 전염되고 있어. 그래서 아내가 합의하고 소송하지 말자고 해갖고 소송 안 했어. 아내의 설득으로. 그러면서 여기서 남편의 착한 심정이 보였대. 그러면서 아내가 잠깐만 나갔다 와도 되나요? 나가거든요. 이건 결단력이 아니에요. 결단력처럼 보이지. 학교에서 수업을 듣다가 수업이 지루해. 선생님 저 좀 나갔다 와도 되나요? 이건 결단력이 아니야. 참을성이 없는 거야. 실은. 이 상황에서 남편이 짜증나는 말, 아내가 짜증난 말 다 했어요. 그런 말들 한두 번씩 듣고 화가 나고 했지. 근데 아내는 이런 상황에서 나가잖아. 그래, 이 아내가 정말 의지를 갖고 나왔기를. 근데 여기가 흡연구역이긴 해. 내가 너무 뭐 비참하고 저 정도까지였나. 이것도 겸사겸사죠. 겸사겸사. 담배를 피려고 나온 건 아니고, 가사주사 번아웃과 충동적으로 담배가 땡기는 겸사겸사. 육아 번아웃이 오고 상간남이 땡기는 겸사겸사. 뭐 같은 겸사겸사. 근데 이 아내도 답답하겠죠. 답답하니까 또 담배가 땡길 수 있겠죠. 남편은 아직까지도 아내에게 감정의 변화가 생겨서 더 튼튼해졌으면 좋겠어요. 아내는 그 상간남을 지켜야 된다고만 생각이 들었대. 남편은 제가 옆에 있어주면서 치유해 줄 수 있지만 무슨 치유예요. 근데 심하게 말하면 안 되지. 지금 남편도 아내가 30년 동안 겪어왔던 고통이 지금 남편에게 쓰나미처럼 밀려와 버렸어. 아내는 이게 쭉 정서적으로 쌓였다면 남편한테는 확 밀려와 버렸어.
지금 아내가 어떻게 막 자의하고 그런 거 몇 년 후에 남편한테 나타날 수도 있어요. 물론 뭐 안 그러길 바라야겠죠. 남편은 내가 옆에 있으면 치유해줄 수 있지만 그 사람은 끝이면 끝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챙긴 건 맞는 것 같아요. 상간남이 이제 조식남에 자녀가 있어서 혹여나 파탄이 날까봐 그 가정이 자녀가 나이가 좀 꽤 있나 보구나. 그래서 이제 아이는 어느 정도 좀 클 만큼 컸고 이래서 근데 이 아내는 진짜 웃긴 게 본인도 가정이 있는 사람인데 지금도 이 사고방식이 상간남을 위한 상간남의 가정 남편을 하나의 개인으로 보잖아요. 남편과 내가 하나의 가정이고 이 안에 아이까지 있어서 내가 이 가정 이걸 지킨다는 개념이 없어. 이 남자를 내가 옆에서 챙겨주면 돼. 저 남자는 이렇게 챙겨주면 돼. 둘 다 남자로 보고 이 사람을 둘 다 부모로 보고 나는 자식이야. 이게 개념이 좀 다르죠. 사고방식이. 그러니까 이게 남편 입장에서는 뭐 우리가 파탄하려고 할랑말랑했다. 그러니까 남편은 네가 그렇게 우는 그런 것도 나한테 미안해서 운 거 아니잖냐. 그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왜냐면 끝까지 상간남을 지키려는 행동을 했으니까. 근데 아내는 자기가 가만히 있는 상간남을 건드렸어. 아내가 먼저 남편에게 다가가서 유혹하던 상간남한테도 그랬겠지. 아내는 기본적으로 결핍이 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필요로 했겠죠. 더 어른스럽고 더 아빠 같은 사람을 찾았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진짜 개차반이었으면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그것도 안 되지만 그렇게 갈 수 있는데 지금 자기가 충분히 행복함을 누리고 있음에도 그쪽으로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남편은 나는 왜 신경 안 써주지? 남편도 남편이다. 지금 신경을 써주냐 안 써주냐라는 워딩이 나오면 될 때가 아니에요. 아니 신경을 안 써서 상간남을 만난 것도 아니고 신경을 안 써가지고 술만 마시면 보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신경을 쓰냐 안 쓰냐 아니 지금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어떻게 지금 남편도 진짜 참 남편이다. 아유 참 쉽지 않네요. 쉽지 않네. 쉽지 않아. 우리 가정은 왜 신경 안 쓰지? 지금 그런 걸 요구할 사람이 아니야. 아우 나이가 33인데 지금 뭐 하나 들 때마다 손이 벌벌벌 떨리고 있으면 저거 어떻게 사냐 저. 본인을 위해서도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진짜. 엄마 역할, 아내 역할 그런 걸 떠나서도 그냥 진짜로 한 인간으로서 살아가려면 어느 정도의 건강은 필요한데 남편은 신경 쓴다, 호구 같다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아우 마침 또 이게 티셔츠는 또 강아지 티셔츠를 입었어. 그래서 나는 호구 같아 보이는가 싶기도 하고요. 건강검진에서 안 좋게 나면 관리하러나 안 해요. 안 해. 아내는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가 세상에서 없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 않아. 그래서 뭐 상간남은 불쌍하고 나는 안 불쌍하냐? 아니 왜 상간남은 언제든 떠나버릴지 모르는 그것조차도 아빠의 속성이야. 아빠는 갈망하면서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언제 떠날지 몰라서 갑작스럽게 떠나버린 내 기억 속에도 존재하지 않는 그렇게 돼버릴까봐 무서워. 아내 입장이에요. 그래서 외도에 대해서 돌이켜보니까 어때요? 아내는 그거에 대해서 남편에게 미안하지만 그래도 그때로 돌아가도 똑같은 선택을 할 것 같다. 그렇다고 합니다. 똑같은 선택을 할 것 같대. 그러니까 그 마음은 이해해요. 그러니까 그 상간남이 너무나 소중하겠지. 아빠의 현신이니까. 그래서 저 갈구가 있는 한 어쩔 수가 없기는 할 거예요. 여기서 뭐 미성숙한 아내의 태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아내의 심리적인 프로세스는 알겠어요. 심리적인 프로세스 충분히 이해해. 어떤 게 결핍이 있었고 어떤 정세 상태였고 그래서 어떤 거에 중독되기 쉬운 상태고 그렇지만 이 정도의 상황인 건 본인의 선택인 거예요. 근데 이제 선택들이 너무나 잘못된 선택들을 하다 보니까 남편도 나랑 비슷한 정서가 돼버렸고 더 큰 충격에 빠져버렸지. 면역이 없었을 테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빠 같은 존재였다. 이 합리화가 너무 심해. 아빠 같은 존재였다. 저게 합리화. 그러니까 저런 심리적인 프로세스가 돌고 있는 건 아는데 아빠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 아빠 같은 사람에 대해서 항상 목말랐었죠. 그래서 물 한 모금 들어오면 그 물에 중독돼 버리는 상태로 중독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였지. 그런데 그게 또 충동성하고 맞물리면서 술이랑 약 등등의 충동성 제어가 안 되는 그런 환경들하고 맞물리면서 그렇게까지 저질렀죠. 그런데 한번 그렇게 저지르고 나니까 이 남자는 상간남은 일단 나이가 많아서 노련해. 잃을 게 없어서 과감해. 그리고 이 사람은 내가 놓으면 끝나버리는 상태야. 그래서 공포와 애착이 동시에 도는 게 극단적으로 돌고 있는 아내 입장에서는 너무나 매력적인 존재가 되죠. 저런 인간 중독 증상 극복법이 있을까요? 근데 모든 중독의 극복은 물론 이게 공식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만 저는 둘 중에 하나를 얘기해요. 하나는 다른 거에 중독되기. 다른 거 하나는 일상을 행복하게 만들기. 되게 막연한 얘기인데 어떤 거에 이제 중독에서 그래도 그나마 벗어나는 방법은 그것만으로 내가 행복하다면 그 중독을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술만 마셔야만 내가 행복해. 그러면 술을 끊기가 힘들거든. 그래서 술을 중독이라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운동 중독에 빠진다거나 아니면 뭐 사람 중독이든 아니면 사람 중독 위험하지 근데 뭐 그래서 뭔가 다른 거에 중독돼 가지고 내가 좀 그나마 긍정적인 거에 중독돼서 살거나 아니면 술을 안 마실 때도 내가 충분히 즐겁거나 근데 한 번 또 알코올 중독이 되면 일상이 즐겁거나 행복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힘들거든 몸이. 그래서 쉽진 않죠. 뭐 일 중독, 뭐 운동 중독 뭐 이렇게 되면 그나마 낫지.
내가 좀 중독에 취약한 사람이라면 뭔가 중독될 만한 거를 아예 가까이 하지 말고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걸 쌓아갈 수 있는 거에 꼭 중독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쪽에 더 뭔가를 할애를 해둬야지. 자원을. 기계처럼 사는 거지. 기계처럼 사는 거 나쁘지 않아. LBC 라방 중독 나쁘지 않아. 이 안에 소통도 있고 지식도 있고 그러니까 나쁘지 않아. 남편이 진짜 이혼 결심하면 순순히 나갈까요? 나가죠. 나가지. 근데 나가고 나서 아마 그런 전화가 오겠죠. 그동안 즐거웠고 나 이제 그만 떠난다. 전화가 오겠지. 문자가 오거나. 그래서 남편은 이래저래 뭐 다시 데리고 오거나 그런 여러 가지 뭐 어느 쪽이든 비극이잖아요. 자신이 어떤 상태에 중독됐다는 걸 어떻게 자각할 수 있나요? 내가 그 중독돼 있는 그 대상이 없으면 일상이 괴로울 때, 내가 그 중독돼 있는 그 대상을 말로는 나중에 내가 언제든 끊을 수 있어라고 하지만 지금 당장 그게 없는 일상이 안 될 때, 그렇다면 중독이죠 뭐. 상간남이 아빠 같은 존재였대. 아버지는 3살 때 돌아가셨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왔죠. 근데 심지어 아빠 같은 사람이 돈을 빌려가? 상간남이 되게 좋은 사람인데 좀 빚도 많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상간남도 충동적이고 이 미래가 없는 뭐 어떤 사람일지 모르죠. 뭐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뭐 빚을 지은 걸 수도 있고 나름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현재와 미래가 없는 사람이지. 그래서 아내는 돈도 빌려주고 그 상간남에게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아내한테는 3살 때부터 만들어진 아내의 결핍을 채워주는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500만 원 정도. 빌려준 500만 원은 할부로 받기로 했대. 야, 이제 나이가 지금 내일 모레면 50인데 500만 원을 할부로 갚아야 될 정도로네. 어떻게 상간남한테 돈을 빌려줬냐? 대출받아서 빌려줬어. 아, 진짜 약간 바닥에 바닥을 보는 느낌이다. 생활비 대출을 받아가지고. 본인 애는 지금 전혀 못 보면서. 아, 여기 근데 남편은 이제 애를 위해서라면 이혼해야 되는데 남편도 이 아내를 자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이 돼버렸어. 그 남편은 야 네가 그렇게 돈도 빌려가고 그게 뭐냐 그게 아빠 같은 사람이라고 붙이지 마. 근데 이 아내는 아빠 같은 사람한테 내가 돈도 빌려줄 수 있고 이 사람이 어떤 면에서든 만족할 수 있게 해줘서 아내는 스스로가 되게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사랑받는다고 느꼈을 거야. 아빠 같은 사람 아니었으면 아예 외도도 안 했을 거래. 아빠에 대한 원형이 자리 잡혀 있지 않아요. 경험이 없어서. 그러니까 남편한테 물어보거든요. 아내를 사랑합니까? 많이 사랑하죠. 아우 야 그래 참 이거 뭐 거의 뭐 라스베가스를 떠나며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남편이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배시시 웃죠. 그러니까 아내한테는 남편은 남편이고 상간남은 아빠고 근데 그 아빠 같은 남자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관계를 맺고 굉장히 이래저래 왜곡돼 있죠. 근데 이거를 트루 러버라고 하는데 물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건 맞아. 근데 이제 또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엄청나게 지루한 일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연필을 칼로 깎는 일 하루 종일 하고 10시간 일했으니까 최저시급 해가지고 10만 원 받는 거랑 돈을 아예 안 받는 거랑 그 일에 대한 만족도가 돈을 안 받는 쪽이 더 높아요. 일이 더 지루하다고 인지하는 쪽은 돈을 10만 원 받는 쪽이 일이 더 지루했다고 인지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거랑 연관시켜봐. 내가 이 얘기를 왜 했을까? 왜 그러냐면 내가 괴로운 일인데 보상이 없으면 머릿속에서 이 일의 의미를 재구성해. 내가 보상이 없는데 이거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래서 그 일은 나한테 재밌었다고 의미 있다고 재구성해. 이걸 내가 10만 원을 받잖아요. 최저시급 받잖아. 이건 돈을 위해서 한 거잖아요. 되게 지루해. 그 일 그 자체로 인지하는 거지. 아내한테는 남편이 안전기지가 됐죠. 그래서 출격해가지고 모험하고 돌아오고 그런 거지. 그래서 남편은 지금도 너 보면 정신 못 차렸다. 걸렸으면 어떻게 하겠다 정도 생각도 없고 아니 걸렸으면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라 술을 마시고 오면 계속 보겠다고 해놓고 그냥 내 남편이라면 한 번쯤 봐줄 거다라는 생각이 있었대요. 이혼은 그냥 생각만 했고 그래서 애한테 엄마가 없는 아이로 만들고 싶지 않다라고 했는데 아 그래 마지막 기회 이혼 숙녀 캠프가 마지막 기회라고 하고 좀 잘 되면 좋겠네요. 이렇게 이쁜 가족이었을 때가 있었는데 참나 그렇게 아이에게 엄마를 남겨주고 싶었고 그래서 아이에게 나오니까 아내는 갑자기 반응이 회피 반응이 나와. 아휴 모르겠다. 뒤에도 애의 사진 없잖아요. 아내는 아이로부터 회피하고 있어. 또 회피한다는 건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든 거기도 하지만 자기가 엄마가 됐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어. 자기는 아빠를 찾아 헤매는 인생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했어. 그건 미안함도 있겠죠. 그 죄책감에 마주해야 되는 게 싫겠지.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인생의 목표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나 이거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그러니까 아니 뭐 애를 안 보겠다는 거야? 남편이 물어봐. 그건 아니잖아. 근데 아내는 육아에 관련된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아. 아내는 그냥 외면하고 싶어요. 그래서 주변에도 애 사진이 없잖아. 보통 아이 낳으면 아이 사진 한두 개씩 걸어놔요. 이게 뭐 꼭 사진을 걸지 않아도 뭔가 이렇게 아이들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뭐 이렇게 사진 찍어서 보내거든요. 그럼 이렇게 그냥 여기저기 붙여놔요. 일부러 사진 찍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생기거든요. 아무것도 없어. 부부 사진밖에 없어. 이 정도면 거의 외면하고 있는 거야. 덮어놓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엄마가 됐다는 사실을 덮어놓고 있는 거야. 해야 될 일을 덮어놔버린 거예요. 내가 지금 나는 이미 결혼을 해서 유부녀가 됐는데 그 사실을 덮어놓은 거야. 아, 그건 모르겠고 나는 3살 여자아이고 나는 아빠 찾고 싶어. 덮어놓은 거야 그냥. 그리고 그 사실이 인지되면 아 모르겠고 술 먹고 잊어버려. 괴로우니까. 술 먹으면 또 기억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시 그 충동적인 그런 것에 집중하게 되고. 나한테는 진짜 큰 짐이다. 짐인 것도 맞고 그러는데 그냥 이거는 마주하지를 못하고 있어. 지금 본인의 현실을 마주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극단적인 회피와 극단적인 불안을 오가는 것도 아니야. 동시에 존재해요. 그래서 제가 혼란형 애착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극단적인 혼란형 애착들은 얼핏 보면 경계성 인격장애랑 비슷해 보인다라는 게 그 혼란형 애착 강의 중에 있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극단적으로 갔을 때 얘기지. 나한테 아이는 진짜 큰 짐이다. 아이가 짐 같다고 얘기하는 거는 남편이랑 둘이서 저는 뭔가를 하고 싶은데 아이가 끼면 좀 힘들더라고요. 그걸 말이라고 해요? 그러면 너 좀 낄낄빠빠 해라 라고 하든가 너 좀 빠져라. 어른들 얘기하는 뭐 그럴 거야? 뭐야 이게. 아이가 끼면 당연히 힘들지 뭐. 그러니까 이게 아이를 내 자식이라고 인지하지 않고 경쟁자라고 인지하는 거야. 남편과 나 사이의 경쟁자. 그냥 물론 뭐 경쟁자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방해꾼으로 인지하는 거야. 누가 보면 뭐 집에서 일 봐주는 사람이 있는 걸로 하겠어. 아이를 낳고 언제부터 느꼈냐. 힘든 건 6개월 이후식 시작하면서 6개월이면 얘가 좀 인간으로서 자리 잡는. 아이를 처음에 낳아보면 물론 이건 어머니가 느끼는 감정하고 아버지가 느끼는 감정이 좀 다른데 처음에 애가 태어나면 얘가 인간이라는 인식이 잘 안 들어요. 그래서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좀 지나야 이게 아이구나. 처음에는 신기하기만 하거든요. 그냥 이게 그냥 뭔지 모르겠어. 머리로는 당연히 알지. 근데 그 느낌이 있거든요. 진짜 이게 너무 신기해 그냥. 그러다가 이제 막 울면은 하고 막 하고 이게 그냥 뭐 끝없는 뭔가 고통만 있을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지. 근데 얘가 이제 100일 지나고 이러면은 좀 이렇게 자리를 잡거든요. 이게 뭔가 생긴 것도 그렇고 좀 그러니까 아기 이전 단계가 있어요. 그게 태어나고 그래도 좀 금방 되긴 하는데 그래서 6개월 때 자기가 진짜 엄마가 됐다는 거를 진짜 마주해야 되는 완전히 원래 보통의 어머니들은 애가 뱃속에 있기 때문에 아이가 있다는 거를 애가 나오기 전부터 인지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다 외면하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아내는. 근데 이제 아이가 6개월 되고 이유식 시작하고 자기가 이제 애도 먹여주고 해야 되니까 정말로 이제 마주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 된 거지. 옥시토신 어쨌건 뭐 신경계나 이런 쪽에 문제가 있을 거예요. 술도 그렇고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이유식 때부터 생후 6개월 아이가 밥을 너무 안 먹어서 그러면 아이가 뭐 알아서 막 직접 먹어야겠어? 그리고 이유식도 아이 입장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걸 배우는 건데 참 그래서 뭐 그걸 굉장히 애 같아가지고 아이 데려가면 맨날 표정이 안 좋아. 남편은 내가 다 돌보는데 왜. 여기서 다른 부부들도 도대체 무슨 부부인지 모르겠는데 부모로서 자기가 없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모성애가 좀 없어진 것 같기는 한데 그러니까 모성애가 없어진 게 아니라 그냥 없는 셈 쳐버린 거야. 이게 회피형들이 사랑을 그냥 없는 셈 쳐버리는 기술이 있잖아요. 자기 감정을 외면하는 기술들이 있잖아. 그러면서 또 혼란형은 불안에 또 잡아먹히잖아요. 진짜 극도로 대단한 강한 방식이죠. 본인 안에서 자리 잡고 커나갈 수 있는 모성애가 있어요. 아이 보면 모성애가 스물스물 올라오거든요. 아이 당연히 아버지로서도 얘랑 대화하고 이러면 올라오고 당연히 그렇지. 근데 없어진 게 아니야. 올라올지 못하게 외면해버린 거야. 아이 키우는 게 저는 진짜 너무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아이와 애착 자체가 무섭기도 하겠지. 남편을 사랑하려면 이 아이도 사랑해야 되고 남편을 사랑하려면 아이를 사랑해야 되나? 뭐 이런저런 뭐 핑계대지 말고 내 자식이지만 아이 자체가 힘들다 보니까 그런 거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러니까 상간남도 이 아내랑 같이 산다 이런 건 생각하지도 않아. 아이만 없었으면 남편을 더 사랑할 수 있었을 텐데 네 무조건 그거는 100%예요. 그거는 아이가 없었다면 남편을 더 사랑할 수 있었다. 아이가 없었다면. 극단적 회피형을 주위에서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왜 변화시키려고 해요? 주위에서 변화 못 시키죠. 스스로 회복을 해야지. 근데 변화를 시킨다면 어쨌건 이 사람에게 감정이나 이런 것을 얘기해도 안전하다라는 그런 관계를 맺는 거죠. 근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없었다면 아내는 내가 딸로서 사랑받는다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살 수 있었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머니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상담을 할 때 저게 큰 틀은 부모는 자식을 사랑한다라는 큰 틀을 가지고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아닌 경우가 있어. 저도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진짜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 이 정도라면 부모를 이해하고 이런 작업은 필요 없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지.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남편을 사랑하는 건 맞아요? 맞지. 그리고 여기에서 아내가 지금 남편한테 또 혼나고 했잖아요. 바로 또 자해해버려. 안 보는 사이에 또 응급처치하고 위험한 데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 혐오가 기본적으로 있고 이거는 남편을 통제하기 위한 방식으로 쓰이기도 할 거예요. 남편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해를 하진 않았을 텐데 겸사겸사 술자리에서 이거 먹고 남편이 막 뭐라고 했잖아요. 지금 여기서 아이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현실을 마주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모르겠고 그냥 떠나자 이런 마음도 있고 여기서는 근데 물론 아내가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 아닌데 이런 경우에는 너 나한테 그렇게 말했어? 너 한번 고통스러워봐 이렇게 하는 것도 있기는 있죠. 근데 이 아내는 그랬을 것 같지는 않고
남편이 그만 먹자는데 아내는 더 먹겠대. 결단력 있게 더 먹겠다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아내가 자해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팔을 이렇게 감싸주죠. 어렸을 때, 이건 진짜 어렸을 때 얘긴데 저렇게 자해를 하고 우울하고 세상에 10대, 20대가 겪지 못할 일을 겪고 그래서 뭐 문신도 있고 막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게 참 지금 생각하면 되게 바보 같은 생각인데 신비하게 느껴져요. 뭔가 내가 그 사람의 어떤 고통을 알아줄 수 있을 것 같고 그 사람을 뭔가 내가 아껴줘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그 생각이 한번 들었을 때 하나 둘 해나가고 근데 뭔가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뭔가 그렇게 하면서 매몰 비용이 높아지면 어느 순간 남편처럼 돼 있는 상태가 되겠죠. 아니 내 얘기가 아니고 뭐 영화 속에서나 이런 데서 얘기지. 요새는 뭐 자해도 한 번씩 하고 아내는 저 자해는 죄책감이에요. 저 죄책감의 근원은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된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거야. 그리고 남편에 대한 죄책감, 아이에 대한 죄책감. 아이에 대한 죄책감 크죠. 그래서 마주하고 싶지 않아. 집에도 아이 사진 같은 거 하나도 놔두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뭐 게임이나 술 아니면 남자 이런 걸로 자꾸 중독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자해는 언제부터 했냐? 그거는 연애할 때부터 자해를 했어. 그런데 이 남편은 결혼을 한 거죠. 그냥 단지 스트레스에 취약하다 이러고 있어요, 지금. 남편은 아내에 대한 사랑이 깊은 건 알겠는데 아내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없어. 누군가는 그 사람 곁에 있어줘야 될 수 있겠지만 그게 꼭 본인일 필요는 없었는데 어쨌건 시작했고 아이도 생겼으니 이제는 돌이킬 수 없고 그렇다면 지금으로 살 수 있는 거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내는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해소 방법을 모른다. 아유, 누가 보면 뭐 360일 열심히 일하면서 쉴 줄 모르는 그냥 그런 일중독인 사람인 줄 알겠어. 자기가 극단적인 시도가 아니잖아요. 자해는 왜 나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개념이 다르다니까요. 자해가 왜 나쁜지 모르겠다. 왜냐면 자해를 하고 나면 후련할 거예요. 아마. 왜냐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죄책감에서 내가 이만큼 스스로를 벌줬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해. 뭔가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는 행동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후련함이 생길 거예요. 이게 약간 이해하기가 힘들 건데 보통 사람으로서는 그런 개념이 있다는 것도 알기 힘들고 그럴 수 있다는 그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시원해. 근데 아마 잘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보통.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 거죠. 근데 이제 남편도 이게 좀 무덤덤해지고 있죠. 하지 마라 이러면서 뭐 한 대씩 쥐어받고 팔에 있는 상처 소독 처리하고 약 발라주고 저렇게 케어받는 것도 아내한테는 하나의 행복이에요. 자해를 하면 마음속에서 어떤 카타르시스가 느껴져. 어떤 게 해소되는 느낌을 받아. 이 사람은 나를 더 사랑해주는 것 같은 행동을 해. 그러니까 이 아내한테는 자기가 주는 보상이 꽤 큰 거죠. 이래저래 두 가지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남편은 점점 불안하지. 자기 감정 외면하고 아내 때문에 불안하고 남편도 아내랑 비슷한 상태로 흘러가고 있어요. 실제로 저게 아내의 상태가 전염되는 게 아닌데 지금 정황상 전염되고 있죠. 전염되고 있는 거예요. 똑같잖아 지금. 똑같은 감정들이 지금 전파되고 있잖아. 기본 정서가 불안과 자기 감정을 외면해야 되는 회피와 그게 극단적으로 깔리고 트라우마로 인해서 앞으로 정상적인 정서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힘들어지고 이래서 이런 게 지금 전염되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데 실제로 이렇게 전염되는 성질의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옮겨간 것도 아니야. 복사되고 있어 버리는 거야 이렇게 되면. 남편은 아내가 어디 나가면 불안하지. 죽겠지 아주. 자기가 자리만 비워도 아내랑 뭔가 이렇게 싸우거나 해도 아내가 자해할까 봐 불안하지. 자기 감정 억압하고 아내를 생각하면 불안하고 저런 관계를 끊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야말로 결단을 해야죠. 치료를 받도록 하고 치료를 안 받으면 내가 떠나야지. 그리고 다음날 이제 아내랑 얘기를 하는데 아내는 기억 못해. 그래서 뭐 기억 안 나니까 뭐 남편은 그래 차라리 내가 알 테니까 너는 기억 잃어라. 야 이게 본인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고통을 다 떠안는다는 건데 이거를 뭐 오컬트 영화 같은 걸로 만약 상징적으로 만들면 어떨까? 이 아내는 그런 나쁜 영혼이 깃들어서 나쁜 영혼이 외도도 하게 하고 혼자 있을 때 막 스스로를 괴롭히게 하는 막 극단적 선택을 하고 이 남편이 내가 그 악귀를 받아들일 테니까 너는 행복하게 살아 뭐 지금 이러는 거거든 지금. 근데 문제는 뭐다? 이 악귀는 다른 사람한테 옮겨가지 않아요. 복사돼. 옮겨가는 성질이 아니야 이건. 퇴마는 퇴마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그렇게 해야지. 지금 아내는 빨리 진료를 받아야 됩니다. 일단 술만 끊어도 이 집은 어떻게 될 거야.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거예요. 이 남편 마음속에 트라우마가 자리 잡았고 아내도 엄청난 결핍에 시달리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일단 술이라도 끊으면 그 다음에 뭔가 이 다음 스텝을 또 밟을 여지가 생기겠지. 그래서 기억을 잃더라도 아내가 상처받지 않았으면. 참. 그래서 남편은 이 가사조사 보면서 울어요. 참 진짜 남편도. 여기서 서장훈 씨가 여기서 막 약속을 하거든요. 자해하지 말라고. 근데 여기서 뭐 남편이랑은 약속 안 했겠어? 2, 3주 전에 남편이랑도 약속해서 그걸 지키고 있어요. 그래도 3주간 자해를 안 하고 있네요. 아직 아내에게 최선을 다 안 했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갈아 넣을 게 남았어? 그러니까 남편도 이번 계기가 저도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어요. 하면서 그런데 아직은 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진짜 이거.
근데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10년이야. 10년을 매몰된 이 노력과 그 고통을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겠죠. 그 매몰병이 너무 크니까. 저 남편도 부인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니죠. 부인은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겠죠. 그래서 못 버리는 거지. 내가 부인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이 남편은 부인 떠날 거예요. 이 남편 성격에. 내가 아내를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참 귀신같이 만난 거야. 그것도. 네, 치료만 본격적으로 잘 받으면 남편이 워낙 능력도 있고 가정을 위하는 사람이니까 어떻게든 또 안 되려나. 그래서 아무튼 남편은 친척분들하고 이걸 먹고 있군요. 맛있겠네요, 삼겹살. 누나가 지금까지 봤을 때는 바람이 났건 뭐 이게 아니더라도 이건 근데 바람이 안 났어도 가족들은 말릴 만한 상황이죠. 일단 저렇게 술을 저렇게까지 먹고 저렇게까지 충동적인 상황이면. 그래서 아내를 고칠 수 있다는 자만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 이건 자만이 맞아요. 이건 전문가가 해도 될까 말까 텐데 본인이 어떻게 합니까? 사랑한다면 의사에게 보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도 그럴 거야. 남편은 자만은 아니야. 아내도 자기가 중독이 아니라고 하겠죠. 남편도 지금 아내를 닮아가 버리고 있네요. 참 이런 것까지 이렇게 불행한 상황을 닮아간다는 게 참 무서운 일이죠. 내가 스스로 해볼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하는 거야. 밑 빠진 독에 계속 물 부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하는 거야. 여기 물 채울 수 있어. 어떻게 채우냐고. 밑에가 깨져 있는데. 깨진 거를 가서 전문 독수리 하시는 분한테 가가지고 일단 독수리부터 해야 그 다음에 뭘 담지. 이건 굉장히 오만한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착하다고 해서 옳은 건 아니에요. 착한 선택이고 뭐 가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는 좋은 것이고 할 수 있겠지만 나에게 좋은 선택을 해야지. 최소한 내 가족에게 좋은 선택을 해야지.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도 어쨌건 지금 가장 좋은 선택을 하려면 이 방법은 아니야. 본인의 삶이 지속 가능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암 수술을 했거든요. 남편이 아내를 놓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서도 나오는데 6년 전 아내가 임신했을 때 갑상샘암, 그래서 한 6년 정도 됐고, 그래서 아내 덕에 초기에 발견했던 갑상샘암. 근데 이게 없었어도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그럴 텐데, 그래서 남편은 아내가 내 목숨 살렸으니까 아내와 평생 하겠다고 이제 스스로 다짐. 이런 사람이야. 아내는 일단 당장 눈앞에서 뭐가 있으면 충동적으로 할 텐데 남편은 일단 그냥 한번 결심했으니까 쭉 가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힘들지는 몰랐대. 그러면서 남편의 바람은 아내가 그냥 사람답게 살았으면 좋겠다. 살면서 부부가 서로 위하고 서로 어떻게 보면 목숨을 구하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서로 보살피고 그런 일들이 있지. 그러니까 이 남편은 지금 이렇게 아내에게 어떻게 보면 헌신하고 이 아내를 책임지는 이 상황으로 스스로를 몰고 간 거지. 그리고 몰고 가는 과정에서 명분들이 나오는 거지. 저것 때문에 원래 이렇지 않을 남자가 저 일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다. 그건 아니에요. 사람답게 살았으면 좋겠다. 평범도 사치다. 그냥 사람 범주에만 들었으면 좋겠다. 평범보다 아래여도 돼요. 본인이 스스로 이유를 만든 거야. 그래서 아내도 참 이런 거 보면 남편에 대해서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나에게는 천사 같은 사람. 그리고 아내 측 영상이 나오는데요. 아내 측 영상이 나온다고 하니까 아, 영상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남편도 아내를 엄청 사랑하고 사랑꾼인 건 알겠는데 지금 굉장히 이성적이지 못해. 그리고 아이를 우선으로 생각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아이를 굉장히 사랑하고 주말마다 부산 가서 하고 애쓰신 분은 맞죠. 너무나 애쓰고 너무나 안쓰러운데 조금 더 단호하고 그리고 이성적으로 생각해 봐야 돼. 근데 아내는 당신이 내 감정을 이해 못하면 나는 그냥 쓰레기지. 쓰레기. 외도한 쓰레기. 그러니까 그 감정이 계속해서 지금 이 맥락이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랑을 멈출 수 없었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 남편을 욕할 게 있나? 여기서 지금 같이 겸상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실은 남편은 보살인데 나는 외도한 쓰레기가 아니고 내 감정을 이해하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본인 입장이지. 그러니까 그 아내는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래서 더 이상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내 감정을 모른다면 나는 외도한 쓰레기, 그 이상 아무것도 없다. 일단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게 팩트니까. 근데 아내는 내 감정을 알아주길 바라는데 아니 외도한 그 상간남하고 그렇게 돈까지 빌려가면서 남편 입장에서는 그렇게 기만당했는데 아내한테뿐만 아니라 상간남한테까지 기만당했는데 거기서 뭐 감정을 이해해가지고 그걸 공감을 해줘야 돼? 지금 제작진도 이게 아내 측 영상이라고 하고 보여주고 있는데 아내가 지금 술 먹어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뱉고 있는 말을 아내 측 영상이라고 내보내는 것 자체가 아내 측 영상으로 내보낼 게 없었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아내는 열받는데 그러면서 처음에는 몰랐는데 남편이 이제 통화 내역을 들어줘서 남편의 설득으로 다시 듣게 된 상간남과의 통화. 상간남과의 통화를 아내가 이제 다시 듣고 남편의 설득으로 그러니까 너 그 남자랑 통화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 라고 그걸 듣게 하기 위해서 설득을 해야 돼. 그렇다면 여기서도 두 가지를 알 수 있죠. 이게 진짜일진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아내는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린다.
정말로 남편 말대로 제정신이 아니야. 일단 블랙아웃이 너무 심해. 이게 제정신이 아닐 때가 많아요. 술을 계속 먹으니까. 그리고 그 상간남과 통화했던 것을 설득을 해야 듣는다. 뭐냐면 상간남과 내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도 외면하고 싶어. 하지만 현실을 외면하고 싶어서 바람은 가서 피고 싶어. 이게 지금 그때그때 충동적으로 다 분리돼 있거든요. 설득을 해야만 가서 들어. 그러니까 설득하는 거야. 야, 현실로 나와. 빨간 약 먹어. 빨간 약을 외면하고 살고 있거든. 나는 애 엄마라는 사실도 외면하고 있거든. 막상 또 바람핀 사실도 외면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모든 걸로부터 다 도망쳐 있는 거예요, 지금. 정서적으로. 저걸 설득해야 돼. 야, 현실로 와. 얘기하자. 그래서 남편이랑 나랑 거의 가지고 놀았구나. 그래서 그 통화 내용을 나중에 다시 듣고 상간남이 가지고 놀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이게 알 수 없어요, 이것도. 아내가 워낙 또 충동적이고 상간남이 또 말을 잘하고 하는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알 수 없는데 어쨌건 아내가 의지를 가지고 상간남을 끊어낸 것 같으니 그래서 좀 역겹더라고요. 나중에 그것도 있어요. 이거 제가 전에 강의할 때도 말했는데 신격화와 폄하가 오간다. 상간남에 대한 신격화. 아빠 같은 남자. 알잘 닦아센 아빠 같은. 역겹다. 이게 오고 가죠. 근데 진짜로 오고 간다는 거는 여기였다 여기로 끝. 종착점이 역겨움 끝이 아니야. 오고 간다는 얘기야. 그렇다면 알 수 없다는 얘기지. 다시 만나면 가서 때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원망스럽고. 그래서 아무튼 현재 진행형은 아니고 아내가 이 숙소 와서도 술을 못 끊거든요. 못 끊지. 어떻게 끊어. 사귄남에 대해서 마음은 완전히 정리를 했다고 하고요. 남편은 나 너무 많이 울었다. 아내의 외도로 뭐 몸과 마음 너무 고통받았고 살도 많이 빠지고 남편은 살이 많이 빠지고 아내는 살이 찌고 이때 10년 결혼 생활하면서 남편이 살이 쪘었는데 말이죠. 낳고 싶으면 낳고 키우기 싫어서 안 키우고 바람 피고 싶어서 피우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걷고 싶을 때 걷고 그렇게 살기로 결정한 본인의 결정이 부끄러운 거다. 그러니까 그 부끄러움으로부터 또 마주하고 싶지 않은 거고 누군가 나타나면 그러니까 현실을 잊게 해주는 무언가에 중독되기가 쉽죠. 지금으로서는 술이 있지. 그러니까 술도 끊고 모든 어떤 중독을 완전히 끊어내고 아내가 새 사람이 된다. 그러려면 아내가 인생이 행복해지겠지만 아내는 항상 무언가에 중독될 준비가 돼 있는 거죠. 왜냐면 현실이 괴롭거든. 잊고 싶은 게 너무 많거든, 현실에. 내가 부모가 됐다는 사실도 잊고 싶고 내 인생이 공허하다는 사실도 잊고 싶고 내가 부끄럽게 살아왔다는 것도 잊고 싶고 내가 되게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도 잊고 싶고 다 잊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그래서 그걸 잊게 해줄 무언가가 나타나면 중독돼 버리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아내는 남편이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게 해서 미안하다. 그러나 나라고 불만 없을까? 하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나를 너무 많이 무시해. 그러니까 무시한다는 그 말도 이해는 해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 지금 남편이 아내 무시 안 했잖아요? 그럼 이혼했어요. 남편이 아내를 인간 취급했잖아요? 이혼했어. 그러면 이렇게 안 받아줘요. 남편이 아내를 사람으로 대등하게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간남한테 월요일마다 보내준 거예요. 대등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근데 아내는 또 자기를 무시한다는 게 너무 많이 무시해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지금 남편의 문제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남편의 문제는 무시해서 문제가 아니야. 그렇게 무시함으로써 아내를 놓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이런 아내랑 살려면 아내를 무시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아니 살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애초에 같이 살지 않은 선택을 했을 거야. 같이 대등한 사람이 했다면 상간남한테 네가 우리 아내 조종했잖아 이런 말 안 나와요. 너 내 아내랑 붙어 먹었지? 너 너한테도 돈 떠먹고 아내한테도 너 걔랑 붙어 먹었지 하지. 대등하지 않기 때문에 상간남만 문제인 걸로 생각하고 아내의 칭얼거림을 받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생각하는 넌 나를 너무 무시해라는 말은 맞기는 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본인은 남편이 지금까지도 챙겨주고 있는 거기는. 너는 뭐 집에 있으면서 도대체 뭐하냐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기지 돌려서 그런 이것도 피해의식. 물론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는 건 맞아. 대등한 인간으로 안 보고 있어. 애초에 그렇게 기대하지 않아. 대등한 인간으로 기대하지 않아. 그런데 아내는 또 그렇게 여겨지길 바래. 돌려서 얘기하는데 돌려서 얘기한다면 그건 여기서는 피해의식이 개입돼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니까 이성적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정신적으로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남편은 이 아내가 이성적이지 못하다 아니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면은 소송 건다니까 지금 상간남한테 소송 걸고 아내한테도 지금 위자료 청구하겠지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면 근데 아내를 문제가 있는 사람을 생각하기 때문에 넘어가 주는 거예요. 아내가 그걸 모르네. 남편이 무조건 내 생각이 맞다. 내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그렇게 여겨졌기 때문에 이 세월 동안 육아나 이런 거를 본인이 그렇게 했어도 끝내지 않았고 번아웃 왔다고 하면 다른 데 살으라고 얻어주고 했던 거예요. 이 정도면 뭐 좀비 딸 같은 느낌으로 키우고 있는 느낌이 아닐까요? 좀비 딸은 안 봤어요. 아내의 무시 발언과 자기 생각까지 강요하는 남편. 아내가 남편의 생각을 좀 따라서 남편 말대로 좀 평균까지는 아니어도 어떤 그런 범주 안으로 좀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남편도 아니 행동을 올바르게 했으면 무시 안 하죠. 근데 무시를 하기 때문에 이 관계가 안 깨진 건데 이걸 모르네. 아내가 행동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하루에 13시간 자고 손 떨면서 술 먹고 애는
멀리 떨어져 있고 애를 계속해서 외면하고 못 본다. 그런 상황인데 그럼 뭐 어떻게 그러면 아이고 그래 참 힘들었겠다. 술 먹으면 아우 술 참 잘 마신다. 아우 참 괴로웠겠다. 매일 마시는데 아우 매일 그냥 술 잘 자면 아우 그래 허리 아프겠다. 등 안 베겼니? 아우 푹 잤니? 좋은 꿈 꿨어? 매일 그러라고? 아니죠. 무시를 안 하면 관계를 정리하죠. 무시하기 때문에 관계를 안 정리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아내가. 남편이 나를 무시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관계가 유지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내는 내 감정을 이해해달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 맥락에서 아내 영상이라고 이것만 똑 떼어놔서 그렇지 지금 이 자리에서 나왔던 얘기가 외도남, 상간남 얘기였어요. 상간남과 만났던 나의 감정을 이해해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상간남과 만났던 내 감정을 이해해주지 않으면 나는 그냥 바람난 쓰레기일 뿐. 나는 근데 내가 외도했던 건 맞지만 내가 외도하기까지의 과정, 외도하는 중간의 과정, 외도하고 나서 계속 보고 싶다고 울었던 내 감정을 이해해달라는 말이다. 이걸 누가 이해해주냐? 이걸 누가 이해해줘? 남편이 세심한 것까지 신경을 못 써요. 세심한 것까지 어떻게 신경 써? 일하고 집안일하고 애 키우고 지금 거기서 8, 90%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상간남은 아주 세심한 걸 챙겨주는. 상간남은 일주일에 한 번 보잖아. 그리고 애도 다 키워봤잖아요. 여유 있잖아. 그리고 상간남은 돈을 덜 벌잖아요. 그렇게까지 치열하게 안 살아왔던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뭐 치열하게 사는 사람인데 운이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황당한 거야. 남편은 사람답게 살려면 몸무게도 그렇고 눕기만 누워있고 그렇게 막 자해하고 근데 아내는 거기서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신 거 그것 때문에 어릴 때 뭐가 일이 많아요. 아니 그랬을 것 같아.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가정이 굉장히 힘들어졌고 어머니는 아이들을 돌보지 못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쨌건 방치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본인은 성인이 돼서 애도 낳고 살고 있잖아요. 그거를 이유로 대기에는 본인은 더 이상 어리지 않아. 그러면서 여기서 생계로 바쁜 어머니 대신에 가사도우미 손에 자라나. 가사도우미가 있을 정도면 돈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그 가정부 아주머니들한테도 많이 맞고 집에 가사부 도우미, 가정부가 아이를 때렸다는 건 좀 믿기 힘든 일이긴 한데 이건 뭐 넘어갈게요. 가정부 아주머니들한테도 뭐 뺨도 맞고 가사 도우미의 뭐 무자비한 폭행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뭐 울면서 제발 그러지 말라고 빌었대. 그런데 그렇게 폭행을 당했으면 상흔이 남았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안 한다고? 그리고 가사 도우미가 돈을 받고 있는 입장인데 아무 일도 없는데 그렇게 그냥 때렸을까? 모르겠어. 상식적으로 정황이 그려지진 않긴 해요. 왜냐면 돈을 받는 입장인데 그 부모한테 걸릴까봐 아니면 얘가 이렇게 그러지 말라고 빌 정도면 말을 할 수 있는 상태인데 부모한테 이르면 바로 그날로 끝인데 이거를 할 수 있는 가사 도우미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 좀 이해는 안 가요. 가사 도우미가 아닐 수도 있겠지. 예를 들어서 뭐 어머니의 상사라던가 뭐 그런 사람들 와서 뭐 도와주고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정황상 잘 그려지진 않아. 어떻게 퍼즐을 맞추려고 해도 이건. 지속됐대 심지어. 아무튼 그 시간이 하루 종일 같이 있다 보니까 그랬다고. 아무튼 뭐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게 어린 시절이 끝이 나고 술을 거의 매일 먹었고 상담받고 약 먹으면 괜찮아진다는데 쉽게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아내는 그래서 다시 평범했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고. 다시 평범했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으면 술 끊으셔야 돼요. 그게 급선무고요. 술 양은 늘고 본인은 나이가 들어가니 버티겠냐고. 차라리 젊을 때면 어떻게 버틴다고 해도 술은 누적되고 본인의 몸은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어가는 상태니 몇 배로 몸은 학대받고 있는 거죠. 일단 그거부터. 그래서 아무튼 뭐 이 부부는 참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조언을 듣고요. 그래서 아내는 뭐 노력하겠습니다 하는데 아내 말이 또 한 번 가관인데 술도 줄여야 되고 아무튼 해야 될 게 너무 많대. 보통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아요. 스트레스 너무 받을 것 같아. 우리랑 보통 사람과는 기본적인 출발선이 굉장히 다른 거지. 그래서 술도 절제해보겠다. 산책과 금주라고 안 했는데 절제라고 했는데 그건 마신다는 얘긴데 아내는 조정 끝나자마자 바로 술 사러 가요. 소주 한 병에 맥주 6캔. 하루에 마시는 양이죠. 맥주만 넣으라고 했는데도 양이라도 좀 줄이라고 했는데 이제 남편이 야 술 그 맥주는 좀 넣어라. 근데 아내는 벌써부터 잔소리냐. 짜증나니까 얘기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남편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하지만 하는 행동들이 지금 결국 맥주랑 소주 사가지고 들고 나가잖아요. 이게 안 된다니까? 결단을 하질 못하는 거예요. 지금 저렇게 행동은 충동적인 거지 저 행동을 결단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제작진도 이제 술이 좀 걱정된다. 그리고 제작진도 와가지고 말리거든요. 참아볼 의향 없냐. 근데 오늘 먹고 내일 일단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마치 굉장히 내가 막 자기 주관이 확실하고 이러는 사람이죠. 아니야. 제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자기가 오늘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오늘은 마셔야겠다. 일단 술을 눈에 봤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계속 술 생각이 나. 여기서 지금 술 안 마시잖아요? 아내 되게 힘들 거예요. 이건 그 예전에 술 중독이셨던 분이 몇 분 나왔었어요. 그중에 제일 심했던 게 병무형. 그분의 지금 상태는 버금간다고 봐야 돼요. 근데 아직은 젊으니까 좀 나을 수도 있지. 아무튼 그래서 나 술 마실 거야로 끝이 납니다. 이렇게 술에 잡아먹히는 충동적인 삶을 사는
부부를 봤고요. 참 안타깝네요. 남편은 아내를 놓지 못할 거고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고 아이는 누구 사랑을 받고 사나 부모에 대한 결핍을 가지고 조부모의 규칙대로 살아가겠네.